여기 변화를 만들어가는 서울 시민들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만들어가는 2020 도시전환랩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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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습니다. 아이고. 마스크. 살짝 뽑고. 네. 벗을까요? 예. 이렇게 앉아서 딱 보고 하겠다 이제.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지? 사투리 근데 잘 알아들으셔야죠. 욕한 거야? 동양 아니에요? 동양? 욕한 거야? 완전 동양. 완전 동양? 포항. 동네 어르신. 예, 그렇죠. 네. 단감동 3위 아파트. 단감초등학교. 오, 바로. 자세 똑바로 하고. 예. 인사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안녕하세요. 유치원? 여기 이렇게 앉으니까 뭔가 연예인 된 느낌이다. 한밤에 TV연처럼 진행. 3개월 정도 됐는데 소회가 어떠신지. 뭐. 벌써 3개월이나 됐어? 10회, 11회? 11일 오늘. 처음에 그 이소장 저희 만났을 때 그래도 할 말을 하겠다 이러면서 시작하셨잖아요. 3개월 동안 어쨌든 포차 주인장으로서 운영해 오셨는데 어떠세요? 후회하죠. 후회 만큼이죠. 후회하신다고요? 왜 후회는 왜? 아니 매주 보면서 뭘 물어봐. 어떤 부분이 힘드신지? 에? 어떤 부분이 힘드신지? PD가 제일 힘들어. 시즌 제로 합시다. 시즌 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까지 시즌 1, 다음 주 시즌 2. 그냥 나가는 수가 있어.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되게 이걸 시작하면서 수명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건 뭐야?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되게 그러니까 배부르고 그만해야 수명이 좀 된다니까? 길어져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후회 안 하고? 네, 후회하지 저는 않아요. 장진영 간장게장을 알게 된 게 가장 큰 수완인 것 같습니다. 매달 사 먹고 있어요. 아니 방송 녹화할 때마다 많이 먹잖아. 댓글도 달렸더라고요, 오늘은 심지어. 남자 기자분 좀 그만 드시라고. 이게 현안들이 워낙 많잖아. 근데 모든 현안의 입장을 갖고 사는 건 너무 피곤한 일이거든. 가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신문도 좀 덜 보고. 근데 매주 현안을 다뤄야 되고 게다가 막 짜증스러운 일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을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죠. 우리 정치라는 힘들어요. 게 일단 그렇게 별로 할 말을 잃게 만들잖아요. 근데 자꾸 말을 해야 되잖아. 할 말을 잃게 만든 일을 가지고 자꾸 말을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고. 윤차는 술 안 먹고 얘기하니까 좀 어색하다. 술 드세요. 본인이 좀 어색해하는 것 같은데. 이제 철철철철. 철철철. 집에서 혹시 라이브 혹시 가능하다? 집은 안 가요? 마누라 이혼하겠네. 하나 둘 셋. 그러고 나는 화장실 갔다. 먹었어? 아직 안 먹었습니다. 네. 너 먹고 왔냐? 나 먹었는데. 저 와이프가 29인데 정치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철 선배는 알더라고요. 정치는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서 함정은 이철 선배가 정치인이었다는 걸 몰라요. 국회나 나랑 열심히 해. 팬클럽 이름이 뭐예요? 이함사라고 그 방송직 컨셉이 뭐야? 찐정치야? 아 정치 못해서 그만둔 놈이 뭐 찐정치야. 한 사람들 불러서 토크하는 거야? 팟캐스트 형식의 라이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멤버는 이렇게 있는데 뭐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의견을 여쭤보려고. 무슨 방송 자체가 별로야. 비호야 비호. 내가 보는 뭐 이렇게 시각이라 이렇게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라디오도 해보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 소장 생각은 뭐냐 이게 그렇죠. 궁금해하더라고. 그걸 안 하시면 저희가 유재석이를 사실 쓰려고 했죠. 근데 이제 디스를 그렇게 하냐? 때려보지 마. 그냥 식사하러 오신 겁니다. 더 세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 몰라 나는 그런 현상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나도 좀 고민거리지 않은데 젊은 의사들이 저렇게 격렬하게 저항을 한다는 건 오사 이기주의 그네들의 무슨 특권의식 내부의 어떤 뭐 문화
이런 걸로만 설명 안 되는 그것이 나는 있다고 보거든. 이 정부가 지금 핸들을 못하고 있는 뭐가 있는 것 같다 나는 흐름이. 느낌 싸하거든. 이게 난 터질 수도 있겠다. 또 공포 같은 게 있어요. 그거 100개 다 들고. 근데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뭐야 이 그게 뭐냐고. 포맷이 막 자유롭게 바뀌어서 그러니까 너무 무게 잡고 안 하고 싶어가지고. 나도 네. 나도 이렇게 하고 있다. 저희가 어제 갖고 오면 이거 쓰시잖아요. 뭐 교보문이라든가. 보지 마. 국회 말진 기자 체험을 시켜볼까? 체험하고 배달 제 선배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아니야. 진짜 라면 파는 포장마처럼 해놓고 맛있게 끓이시죠 라면을. 물을 좀 덜 넣고 안 퍼지게 하면 계란 넣으면 맛없어. 오뚜기 본사에 라면을 배우러 가시는 것부터. 이걸 하면서 네네네. 좀 진화시켜 보는 거. 아 맞아요. 축전 선생님이 팔자에 넣는 방송을 해서 지금 이상하게 들었어. 우리 참 방송 추석 새우 하자. 네. 선배님 선배가 한 말씀을 하셔 지금.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아 정말 충분히 하셨어요. 혹시 김구라 씨랑 개인적으로 연락은 안 하시죠? 통화해야 하지. 아 통화하는가? 아 저희가 1편에서는 전화 통화하는 걸로. 안 받는 거 아니야? 의원님이랑은 어떻게 뭐 친하신 관계인가요? 겉으로는 친하고 속으로는 안 좋아하고. 이거 방송 나가도 돼요? 나가면 안 되지. 집에서 혹시 라이브 혹시 가능하다? 집은 나보다 이용하자. 사실 좀 과감 없는 의견을 좀 욕을 먹을 수도 괜찮으신지 그런 거는. 안 괜찮지 이렇게. 저희 편성 시간은 금요일 라이브를 할 거니까 생방? 어, 밤 9시? 9시면 지쳐있을 텐데. 그럼 9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야? 90분 정도면 90분 2시간에서 90분 사이 다스베이더랑 맞짱을 뜨려고 사실. 본인이 장점 필살기라고 어필하는 지점이 나? 네 팬클럽도 있잖아요. 웃는 게 좋다는 사람이 있어. 나는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우리 대학교다닐 4학년 때 DJ하고 와이스가 캠퍼스 왔었거든요. DJ는 연습 중에 논리적으로 하고 와이스는 논리가 없잖아. 와이스를 하다가 틀리잖아? 그럼 웃어버려. 정말 환하게 웃어. 그럼 사람들이 다 용서해줘.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일수록 웃음이 좋아야 된다. 근데 죄송한데 마스크 한번 벗으시고 웃는 모습 난 표정으로 욕하잖아. 이 프로그램이 어떤 차별화가 됐으면 좋겠는지 좀. 그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 직령 대결이라 그럴까? 이런데 매몰되지 않으면 좋겠다. 보통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얘기를 하면 좋겠어. 나는 설사 특정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조차도 나는 갈증이 있다고 생각해. 지금의 정치에 대해서 나는 만족한다고 보진 않아.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과 현재 정치가 얼마나 유능하게 내 삶을 잘 챙겨주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 정치가 유능하지 않기 때문에 팬덤화 되는 것도 있어요. 역설적인. 정치가 유능하면 사람이 그렇게 몰입 안 하고 정치가 어떻게 하면 유능해질 거냐, 유능한 정치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거냐 난 관심이 많은 편인데 지도 못한 놈이 뭐 놈들 잘하게 할 수 있겠냐 싶은 스스로의 성찰이 있긴 하지만 그런 쪽으로 나는 방송이 조금 기여하면 좋겠어. 조금 듣기 싫은 얘기라도. 근데 왜 자꾸 본인 평가하실 때 나는 정치를 실패했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세요? 실패했다는 소리 하는데 못해서 나왔다. 못했다라고 해요. 잘했으면 더 했겠지. 갑자기 진지하게 가는데? 아니 방송 분량 뽑으려고 지금. 나는 4년 뭐 여한 없이 했어. 더 하면 미천 드러날 것 같아서 별 재미가 없고 더 잘할 자신이 없고 권력을 도 없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런 게 국회의원이냐 싶은 놈들과도 말을 섞어야 되잖아. 그 사람은 존중해줘야 되잖아. 그 사람 인격과 상관없이 그 사람도 누구를 대표하러 선출돼서 온 사람이니까 무슨 이 사람이 싫으면 너무 내색을 해. 그냥 표정으로 욕하잖아. 아디오스 이렇게 딱. 더 할 생각은 없어. 그건 또 할 생각은 없어. 임명직은 그러면 하여튼 이번에 박상희 받으셨는데 주제는 무엇이었어요? 탄핵. 이 주제의 장점은 뭐냐면 이 주제로 쓴 논문이 없기 때문에 표절식에서 완벽하게 잘 우리가 먹으면서 하면 먹방인 줄 아는 거 아니야? 그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자기적인 입장 아니야? 착하지만 필요한 거만 뭐야 이렇게 좀 너무 일본 시절에 연출 왜 따로따로 들어오라고 같이 모여 있었는데 PD 마음이야?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김영철입니다. 뭔지 컨셉이 잘 모르겠다. 이름 하나씩 진짜. 송철 할까요 저는? 통째 윤철? 윤철?
오케이, 연차. 완이. 많이 해 많이 많이. 하죠 많이. 윤이라고 불러주세요. 윤이? 아닌 것 같아요. 소장님은 이 박사 이 박사 이승만 같아요. 이 박사 신바람 이 박사. 아, 뽕짜. 국회 나온다면 우리 집 사람하고 애들이 너무 좋아해. 맞아. TV에서 이렇게 막 추미애 건이나 뭐 이런 건가 싸우잖아. 네. 그럼 내가 국회 나올 때는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애들이 상처받을까 봐. 맞아. 애들이 몇 살이에요? 군대 갔다 와서 대학생. 아. 이게 한 놈이 카투사 갔다 왔거든. 그래요? 아 그럼 뭔가 내부 사정을 잘 알겠네요. 우상호 선배의 발언 때문에 엄청 흥분하고 있어. 편하다. 카투사가 편하다고? 지강하라고 그래. 대학 때 연합세미나 팀이 있었어요. 카츠야 선배가 있었는데 세미나 때마다 와. 연애하러 온 거지? 어디 세미나요? 그 사람은 연애하러 온 거 아니야? 물론 제가 거기서 저 대학 첫사랑을 만나긴 했죠. 대학 첫사랑? 고등학교 첫사랑, 대학 첫사랑, 사회 첫사랑 그렇죠. 다 따로야? 그렇죠. 잠깐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그 대학 첫사랑이 지금 와이프는 아니신 거, 부인은 아니신 거잖아요. 아 그렇죠. 대학 때 잠깐. 아 잠깐. 잠깐은 아니고. 아니, 그럼 교정 안 해도 정확하게 돼. 이제 10대 때, 20대 때, 30대, 뭐 40대 이렇게 했는데 이제 30대 이후로 40대도 있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뭔 소리야? 30대부터 지금까지는 줄곧. 네, 줄곧. 사실은 인간이 30대부터 세포가 이제 퇴화하기 시작해요. 끝난 거거든요. 얘가 약간 원론을 얘기할 때는 뭔가 마음이 좀 급했다는 얘기야. 40까지 얘가 들어왔는데. 어쨌든 재밌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재밌어야 되는데. 아 저는 이철희 소장님 의견을 되게 많이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행만 하시느라고 라디오 할 때 약간 움찔움찔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얘기하고 싶은데 하고 그러니까 일단 얘기 하려다가 이제 진행자라서 안 하고 이런 게 있네. 아니 한겨레 TV에서도 의견을 얘기 안 하시면 안 되지. 막 하셔야지. 여당은 근데 왜 이렇게 추미애를 부담이 돼요? 정리를 못 하는 걸까요? 벌써 시작하는 거야? 취재 안 해? 취재 안 하면 뭐. 우리 벌써 시작하는 거니? 방송하자 그러면서는 한겨레 신문에 에이스가 둘이 나온다 이래서 얘네 둘은 아니겠지. 기대를 많이 했거든. 근데 두 사람이 나오네? 걔네 둘은 아닌가 보다. 에이스가 나오니까. 왜 쟤들이 나오지? 추 장관 관련된 얘기도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되겠지만 지금처럼 커져야 될 이유가 없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야당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싸워서 선거 때마다 망했는데 또 저렇게 바보같이 하네. 난 너무 한심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또 한심한 거야. 한 10 정도로만 다뤄주면 되는데 덩달아 80, 90으로 막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정기국회 앞에 두고 예산이 되면 자기들이 펼쳐야 될 것들이 많잖아. 여당은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게 다 묻히고 있잖아. 양쪽 다 바보 같다는 생각을 나와서 보니까 좀 보이는 건 그 안에 있을 때는 잘 안 보였대. 우리가 먹으면서 하면 먹방인 줄 아는 거 아니야? 그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네. 저는 한겨레 TV에서 파일럿만 2번 찍었어요. 아, 그래? 파일럿만 찍고 왔어요. 이것도 지금 사실 근데 우리가 왜 공덕 포차야? 좋다. 이름은 포차라고 줬는데 포차 지금 내가 볼 때 못 만들고 있는 거 같은데 아직? 이름 먼저 짓고 포차 섭외 안 되고 있는 거잖아. 공덕동은 원래 아 진짜 이런 현상을 바꾸는 게 정치인에게 제일 큰 책임이 있긴 하지만 정치학자도 문제야. 정착자 예. 할 말을 해야지. 놀고 있잖아.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요새 대학은 맨날 뭐 팔사랑 똑같거든 대학이. 그러니까 막 그거 하나 정신이 없는 맞아. 거야. 경제와 경제학은 영어가 다르잖아. 정치와 정치학은 영어가 한 단어야. 정치학은 그 자체가 실천이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 닥터 박사잖아요. 이 박사님. 예, 이게 닥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 독트린이 있다라는 거, 주장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닥터예요. 논문도 디서테이션이라는 게 디설트 주장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장이 없어요 논문들에. 앞으로 좀 대외적으로 한겨레 TV를 통해서 말씀을 좀 많이 의견을. 아니 저는 이제 뭐 그렇죠. 네. 칼럼 쓰는 사람 중에 우리 평론가 할 때는 기자가 전화 오면 뭔 얘기 해달라는 걸 알잖아. 근데 일부러 안 하거든. 아 그럼 전화를 계속 길게 일부러 내가 막 질질 끌거든. 그럼 막 좀 답답해. 끊고 욕하죠. 뭐하는 거야? 죽겠는데. 맛있네. 일단 밥이 너무 맛있어요. 깔끔하고 아, 맛있네요. 맛있어? 네,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고추장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집 맛집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쓸 거야? 맛없어? 깔끔함 속에 우러나오는 깊음 뭐 이런. 아, 그거 너무 클리셰잖아요. 너무 클리셰. 아, 너무 클리셰야? 저도 뭐 그런 거 할 수 있고 뭐 가발이 막 생글생글 타나서 입안에서 춤을 추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 다 쓰고. 성체가 아, 아니라 이게 발라가지고 밥에다가 놔주니까 너무 편리한 간장. 맛을 얘기하니까 편의점 맛을 간장.
근데 간장게장은 좀 이렇게 짠데 이건 짠 맛은 없다. 짜진 않죠. 진짜 맛있네. 되게 딱 간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평생 안 잊혀지는 문자가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이라는 말은 평생 안 잊혀지거든.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라 파는 놈은 이완용보다 어떻게 나쁜 놈이냐. 그건 큰 흐름으로 보면 수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욕설이 들어가잖아요. 맞는 사람도 안 와닿아요. 맞아요. 원인도 잘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게 어찌 보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전체적 사회적인 사람들은 화가 많이 나요. 화가 많이 나요. 아, 진짜. 네, 화가 그게 삶의 영역에서 화가 나 있는 거야. 스트레스가 생겨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잘못된 그 화를 이렇게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거기다가 그걸 부추기는 거죠. 사실. 갖다가 불을 그냥 태극기 지르자. 부르고 막 국회로 정치 문항의 표현이 사실은 그런 극단적 언어와 양극화지. 그렇죠. 사실 정치부에 있는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은 공격을 진짜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받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자 기자고 그러니까 그런 뭐 악성 메일이라든지 이런 거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항상 성적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여성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걸 받을 때 정말 기분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해 주는 건 얼마든지 뭐 저희도 오케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고칠 게 있으면 이제 고쳐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성추행적인 그런 메일들을 받으면 정말 이거는 조국 사태 때부터 이 진영으로 나뉘어서 사실의 근거에서 뭔가를 판단들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양쪽이 다 유불리에 따라서 이제 판단들을 하는 경향이 더 점점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의를 접붙일 수 있는 어떤 영역이나 공론이 없고 언론도 사실 그 태도를 요구받는 거잖아요. 한겨레는 추미애 편이냐 아니냐, 조국 편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아들이 휴가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보좌관이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위력에 의한 개입으로 볼 소지가 있고 충분히 공격할 수 있죠. 근데 추장관 입장에서도 방어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아들이 진짜 실제 수술도 했고 뭐 휴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합리적으로 해서 오케이 이 정도 선에서는 정리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하면 민주당과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쪽에서 그 태도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 편을 딱 모아서 우리 편끼리 지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지자들만 놓고 간다. 이 경향성이 정권 뒤로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진짜 추 장관도 저도 약간 지인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여러 얘기를 들어요. 한겨레 왜 그래? 추 장관을 이렇게 공격해? 뭐 이런 것부터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도덕성이라든지 아니면 공직자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가 되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저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런 의견을 얘기하면 곧바로 이제 공격이 다거든요. 너는 그래서 우리 편이 아니구나. 너는 문재인 정부 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돌아오는 게 되게 두려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 결의하고 갑시다. 네. 뭐 동결이 비슷하게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할 말 합시다. 아니 우리 혼자 두려워하는 거 같은데 두려워하는 갑자기 결이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말을 더듬 잘했어. 다시 두려워할 거야? 아니 두렵지는 않아요. 눈치 볼 거야? 눈치는 뭐 코치 정도면. 네 분의 합은 어떤 것 같으시냐? 호흡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좋아요. 그거 하나 유일한 위안이야. 대기실에서 특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대기실이 더 재밌어요. 네. 저는 되게 진짜 포차에서 술 마시는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약간 잊어버리고. 저는 엑기스 편집 보다가 약간 놀란 적 몇 번 있었어요. 이런 얘기 언제 했지? 방송인의 자세가 돼가는 거 얘기해놓고 잊어버리고. 잊어버려. 다 착한 분들이구나. 그렇지. 참 영혼이 맑다. 술 좀 드려. 근데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반응을 좀 접하면서 처음엔 안 받았었는데 또 전국이 굉장히 또 이렇게 다이나믹해지면서 아 이게 욕도 많이 먹고 하니까 오늘 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또 신경 써요? 네, 새로운 게 또 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기자가 둘이나 앉아 있는데. 욕 먹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아니 욕 먹는 거는 부담 없습니다. 욕 먹는 건 부담 없는데. 부담 좀 가져. 욕하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지.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공동포차 하시는 줄 몰랐는데 봤다고 그러더니 그 뒷말이 아 근데 욕을 엄청 드시던데. 방송의 목적이 뭐야? 뭐 욕먹는 게 목적이야? 저는 뭐 옛날에도 욕을 먹었던 사람이라 저는 지금 국회가 때려치우고 나와서 방송하면서는 이른바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겠다라는 게 목표여서 목표 달성하고 있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마가렛 대처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욕을 먹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이제 마가렛 대처가 했었어요. 욕 먹는다라는 게 뭔가 좀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한다는 것의 징표이기도 하긴 하다. 그렇죠. 일 안 하면 욕 안 먹는다라는 얘기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욕 먹는 사람들은 자기 위로. 욕은 누구도 다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에게 코드를 맞춰서 뭔가를 하는 거는 나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일치하면 그건 좋은 거지만 의도적으로 자꾸 거기에 코드를 맞추려고 한다? 그럼 평론 안 해야죠. 그냥 그 진영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쪽 멤버로서 뛰면 되는 것이고 우리처럼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코드 맞춰서 뭔가 한다. 대리전 하고 있다 내가. 이건 아니죠. 그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정치 평론이 아니고 옛날에 제 표현에 의하면 편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제 보면 여당에 더 쓴소리를 많이 하신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야당이 순소리에서 무슨 재미로 해? 여당한테 이제 실행하는 권한은 여당한테 있잖아요. 힘도 없는 사람들 공격하면 뭐해? 안 그래도 찌질한데 그건 별로 재미없는 얘기 같고 제가 처음 설전할 때도 정당 소속은 아니었지만 굳이 진영을 따지자면 야권이었거든요. 네. 박근혜 정부였으니까 여당을 엄청 공격했죠. 매주 쉬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공격을 했던 입장인데 그때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했어요. 저는 여당이 더 책임도 많고 권한도 많기 때문에 비판의 몫이 더 많이 가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도 사실은 해보니까 마지막 선을 못 넘더라고요. 소속된 국회의원도 해보고 어떤 뭐 정치 성향도 있어서 그런지 나도 뭐 어쩔 수 없이 진영 논리라는 데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그런 거조차 없으면 선을 안 넘으신 게 이 정도셨군요. 지금 아직 넘으려면 한참 남았나요? 그럼 이거 중간중간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우리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에 갇힌 거지. 예, 이철이의 시사 뭡니까 이게? 어제 우리 저기 국정감사 봤어요? 학회가 있어서 세계 국제학회가. 뭔 학회? 세계 국제학회는 뭐야? 못 봤던 얘기네. 그렇죠. 네. 아침에 시작할 때부터 밤까지는 봤죠. 저 하이라이트. 인사청문회 할 때 여와 야의 구도와 완전히 뒤집어졌죠. 지금 국감의 여와 야의 구도가 완전히 뒤집어진 게 너무 저는 좀 웃기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윤 총장 청문회할 때 거기 있었잖아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제일 표변한 의원 누군가요? 두 사람 있지. 두 사람. 지읒. 내가 그 얘기를 왜 꺼냈냐면 네. 그 윤석열 사단 얘기를 했거든요. 네, 윤 윤나이. 총장한테. 청문회 당시에? 청문회 할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다 편들어야 될 입장이고 야당은 막 공격할 입장인데 저는 좀 마음이 좀 걸렸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 양반이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 안 한다 이 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뼛속 깊이 검찰주의자다. 검찰이 나를 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검찰주의자라고 그러잖아요. 불안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윤석열 사단이란 말이 있다. 역대 검찰총장 후보 중에 총장 이름 뒤에다 사단자 붙여가지고 인맥을 구축한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다. 아, 처음이에요, 그게 진짜? 윤석열 사단이라고 나오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총장 내시면 절대로 윤석열 사단이란 말이 안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잘 알겠습니다. 비판적으로 하셨네요. 그거 하고 이제 좀 미심쩍어서 조국 당시 수석을 제가 만났어요. 따로 절대로 윤석열 사단 중심으로 인사를 하면 안 된다. 나도 잘한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렇게 하셨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인사를 한 거 보니까 윤석열 사단이 다 대검으로 들어가고 막 중용이 됐어. 네.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 이제 제가 조국 수석을 만나서 장관 되시고 만나서 한번 따졌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이제 뭐 사정 얘기를 쭉 설명해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정이 뭐예요? 그게 하나 기억이 나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조국 당시에? 그 나중에 이 포차가 오래 가면 나중에 궁금하다. 얘기해드릴게. 또 하나는 초창기에 우리 조국석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조국석한테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적폐 프레임을 갔잖아요. 적폐청산 프레임을 갔을 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적폐청산 좋은데 이 검찰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검찰에 너무 힘을 주는 거 근데 아니야? 이렇게 힘을 실어줬다가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군대를 막 모아놓고 이제 총칼 다 지급해놓고 이제 기가 살아있는 저 사람들을 적폐청산 끝나면 어떡할 건데. 응? 그때 그럼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좀 빚을 지는 거잖아요. 일종의. 네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조국 청문회 때 조국 장관 청문회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되돌려서 수석하시면서 어떻게 했길래 검찰이 도대체 저렇게 나오냐. 그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죄송합니다. 그때는 본인도 이제 절실하게 느꼈대요. 결과적으로 제가 약간 이제 포차에서 한국과는 토크니까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얘기하자면 재밌다. 저는 어제 국정감사는 윤석열이 이겼다고요. 윤 총장의 태도는 굉장히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죠. 그 부분은 반드시 지적을 해야 돼요. 검찰 권력은 민주적 통제라, 시민적 통제라고 얘기하는데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나 국회가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국회 나와서 의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겸허한 자세로 국민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자기 생각을 조곤조곤 얘기해야 되는데 막 역정내듯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fun계하듯이 얘기하는 행태는 저는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동정 천명 돌파. 왜 갑자기 이러는 거지? 제가 그러니까 봤을 왜 때 갑자기 이 박사님이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내가 이 박사님 이야기 듣고 싶은 이 전체 검찰개혁 전투이겠어. 싸움은 전쟁이잖아요. 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점토만 놓고 보면 윤 총장이 저는 그렇죠. 이겼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권의 의원들 톤이 너무 높았거든요. 너무 윽박 지르듯이 막 나무래듯이 어떤 사람 뭐 조롱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게 결국 상대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 보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찬반을 물으니까 각각 46.4%로 똑같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데리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다수가 되고 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여건이 너무 거칠었다. 너무 전략 없이 나왔죠.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중앙일보 사주 오너, 조일보 오너 만났잖아요. 그 만난 거를 제가 그 당시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당이니까 편을 들어야 될 때라 실명을 공개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누구 만나지 않았냐. 근데 뭔가 워닝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는 말 안 하겠지만 총장 되시면 사람을 가려 만나세요. 기억나요. 이게 그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명을 얘기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쟤 무슨 얘기하냐 이러는데 당사자는 알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씀했는지 아시죠? 그랬더니 알겠대. 그 이후에 이제 좀 기사가 돼서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 사주 한 명은 본인이 먼저 만나자고 했고 부부 동반으로 만났다고 윤석열 생각해요. 총장이 직접 먼저 만났는데 먼저 만나서 제안했고 부부 동반으로 만난 것까지 제가 전해 들었어요. 뭐 팩트냐 아닌지는 전해 들으니까 제가 장담을 못 하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그때 의원들이 제가 윤석열 사단 얘기하고 사람 잘 만나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여당 의원들조차도 그 말은 맞다. 당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같이 동조를 해줬으면 저렇게까지 난 안 갔을 거라고 근데 생각해요. 지지를 못 받으셨군요. 아무도 동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방어해야 되니까. 그때 뭔가 그려놨어야 되거든. 여당 의원들이 다 이제 우리 이 박사님 같았으면 참 좋았겠다 싶고 뭐지, 또 다른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되게 진정성 없으신 것 같아요. 아직 같지 않아? 아니 약간 저는 원래 야지 같은 거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야유야? 아니 야유 야지 같은 거요? 야구 씨 근데 막상 네가 하면 어떻게 할래 이러면 저도 뭐 자신 있게 말은 못하겠지만 관전자로서 보면 이 싸움이 추미애 대 윤석열의 싸움으로 구도를 만든 건 좀 잘못 만든 거라고 잘못됐죠. 봅니다. 이건 이제 철저히 검찰개혁이냐 그렇죠. 반검찰개혁이냐의 싸움으로 전선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쪽에서 정교하게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실수를 하지. 나오셨습니다. 힘을 잘 써서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국민이 맞아 저렇게 가야 되는 거래 하나 동의를 얻어내는 게임으로 해야 되거든요. 저는 추 장관이 너무 거칠어요. 감정적 반응이 많아. 그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그러면 좀 부적절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건 할 수 있어요. 지휘권이라는 거는 법에 정해진 거고 물론 지휘권 발동이라는 거는 법에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저는 굉장히 신중히 행사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행사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맞아주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논리가 너무 엉성해요.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그때 뭐냐면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검찰청법에 보면 있잖아요. 근데 검찰총장을 지휘하게 되잖아요.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을 지휘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실제로 검찰총장을 통해서 뭔가 그렇죠. 지침이 내려가고 지휘가 돼야 되는데 아예 제껴버렸잖아요. 너 빠져 이래버리니까 이건 사실은 지휘가 아니고 정지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휘권 행사라는 사례가 몇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된 견해를 갖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논리가 약간 허술했다는 게 내가 볼 때 추 장관의 4대 실책이라는 게 내가 꼽아보니까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전 추 장관에 대한 개인적 불만이 좀 있어요. 조금 있으세요? 많이 있으세요?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 빼고 윤석열 빼고 한번 보자 이거.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밑에서 누군가가 쉬운 사람 있잖아요. 최동훈 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장관이 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찰권 행사해가지고 압박했다. 우리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죠. 없죠. 네. 근데 사람을 집어넣고 보니까 네 편 내 편이 갈리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천년만년 집권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빼놓고 제도적 관점에서 판단해보면 장관이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나쁜 선례가 돼요.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떤 장관이 나와서 그렇죠. 진짜 정의로운 총장을 저렇게까지 해버리면 야 그때도 그랬는데 왜 지금 안 되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오늘 그 제주지검의 이환우 검사가 이 프로스에 올린 글의 취재가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정말 악독한 그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 똑같이 행동했을 때 비판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 논리에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면 검찰들이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성격이 나빠지면 무슨 얘기라도 검찰이 하면 동의해주기 싫지.
검사 좋아하는데? 친구도 있고. 좋아했어? 친검이었어? 이런 팬덤과 스타덤의 관계에서 자기가 포지셔닝을 하는 거를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민한 검찰개혁 국면에 추미애 장관이 자기 개인 SNS에 자꾸 입장을 밝히고 그러니까. 오늘도 막 어떤 특정 검사를 막 이래서 검찰개혁만이 답이다 이렇게 커밍아웃. 네, 커밍아웃 이런 표현, 자극적인 표현을 그러니까. 쓰면서 그거 너무- 자기의 팬덤을 알고 하는 행위잖아요. 윤 총장도 마찬가지. 자기가 그렇게 국정감사에 나가서 하면 검사들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거를 다분히 의식하고 하는 행위인데 법무부 수장과 검찰의 수장이 자기의 팬덤을 의식해서 자기가 이진영의 대표스타다라는 정체성에서 자꾸 활동을 해나가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보는 사람들은 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사유화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사실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하는 큰 싸움이고 네.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싸움을 너무 거칠게 풀다 보니까 뭐 제가 윤석열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큰 잘못을 하고 있고 그 잘못을 본인이 지속하고 있는 건 문제지만 이 잘못을 교정하는 세력도 똑같이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면 지금 권력은 여기서 쥐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욕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추 장관이 잘했냐, 총장이 잘했냐 이 문제를 떠나서 두 분이 좀 똑같다고 봐요.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으로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 이 얘기는 우리 좀 주변에 아까도 막걸리 먹은 것도 이제 법조인 이제 선배가 있었었는데, 검사? 예, 아니 그 검사는 이제 저번에 했고, 근데 오늘은 변호사인데, 저번에 근데 이제 피의자이거나 이런 건 아니신 거죠? 저는 그렇네 딱 그림이 저번에는 검사하고 오늘은 변호사하고 만났는데 다 그 얘기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똑같고 제가 그 좋아하는 저 대사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 싸움이 계속되다 보면 누구랑 싸우는지는 이제 너무 분명해지는 거죠. 근데 왜 싸우는지를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윤추 싸움한다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또 검찰 개혁이라는 게 그냥 공수처 만드는 것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럼 지금 어디까지 건진 거냐면 이제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조건 속에 발동해야 되느냐는 이런 규범이나 제도를 만드는 과제가 지금 생겨난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도 이제 정리해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 뭐 언론들도 그렇고 자꾸 이제 둘이 이제 무슨 저 검투사 싸움인 것처럼 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싸우는지를 다시 환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좋아하는 대사는 어떤 거세요? 켄 로치 감독의 보리밭이 흔드는 손이라는 그러니까 왜 아일랜드 동물에 그거 상 탄 거 아니에요? 이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레이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왜 걔를 죽이는지 잊어버렸다. 그렇지. 2003년에 뭐 했어요? 2003년에 뭐 예술종합학교 입시에서 계속 낙방하고 괴로워. 그래? 네. 왜 2003년 얘기하냐면 2003년에 검사와의 대화 예. 노 대통령 네.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TV로 봤죠.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네. 했잖아요. 그 막가자라는 행태를 검사들이 보여줬잖아. 네. 뭐 대통령이 뭐 민원한 거, 뭐 전화한 거 이런 거 막 꺼내가지고 그쵸. 막 대들었잖아요. 저는 윤 총장 그 국감자에서 한 발언 보면서 나는 검사와의 대화 2라운드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막 대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2003년인데 2020년, 17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달라져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난 그 굉장히 씁쓸함을 많이 느꼈는데 저런 사람 어떻게 다뤄야 될까? 저 사람을 제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목소리 크게 제가 막 한 데시벨 10이면 내가 11이면 이기는 싸움인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저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지금 추 장관이 하고 있는 게 데시벨 높이는 걸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내가 볼 때 추 장관이 4대 실책이라는 게 내가 꼽아보니까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이제 전례를 만들었다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오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정권이 나중에 바뀌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전례가 돼서 부담이 될 수 있는 거 하나 있죠. 그다음에는 윤석열을 명실상부한 대선 주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전에 대선 주자로 운운하긴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그냥 커졌죠. 그렇죠. 상징화돼 버려서 야권 전체 1등이 돼버렸고 그다음에는 검찰개혁 자체가 제가 아까 했는 뭔지를 모르게 만든 사람들이 소름돋게 사라졌다. 야, 우리가 지금 왜 이러고 있냐라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본인이 매듭을 지어주면 좋은데 예를 들면 야 니랑 나랑 같이 죽자. 같이 그만하자. 같이 가자. 이러면 차라리 나은데 계속 나가라 못 나간다 뭐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러고 싸우면 결국 우리 쪽 진보 쪽 언론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대통령의 침묵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대통령이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지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계속 말을 아끼고 있죠, 청와대에서는. 아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해결책은 없고. 근데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기자들은. 그럼 청와대 입장은 뭔가요,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안 나서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해법은 뭐예요? 싸우다가 이제 저 지칠 때까지. 아까는 검투사가 되면 안 된다면서요.
아니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좋았어. 좋았어. 검수사가 되면 안 된다면서요. 저는 대통령이 이제 개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검찰 개혁이 뭔지를 사람들이 잊어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국정 과제 하나의 실종 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겠는데 근데 어떻게 개입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을 만약에 자르면 윤석열은 대선 주자가 되고 그만하라고 얘기해도 돼요, 대통령. 그만해라. 노 대통령 방식이 있죠. 대통령 노 대통령 방식은 검사와의 대화할 때 지금 검찰 지도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퇴했죠. 그렇죠. 대통령의 메시지는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거기 나가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검찰개혁 TF를 꾸려서 뭐 우리가 청와대가 주도하겠다 이제 이렇게 가는 뭐 하든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둘 다 아웃이지. 아니 둘 그러니까 다 아웃해도 되죠. 우리가 왜 싸우냐 검찰 개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명분 정도를 환기시켜줄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거는 근데 너 나가라 뭐 아니면은 뭐 장관 자제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자꾸 한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리더십 작용은 실패한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일정 정도 추미애 장관이 사유하고 있다면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아젠다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의제잖아요. 근데 이 아젠다가 이 싸움으로 훼손되고 있다면 대통령이 실제로 나서서 이 의제를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실제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싸우고 있는 상황. 근데 여기서 청와대가 관찰자처럼 침묵을 지킨다? 문재인의 시간이 한번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법이 하나 있어요. 신뢰할 만한 비공식 라인이 가서 얘기하는 거야. 그걸 포함해서 청와대라고 한 거야. 그 사람 청와대 아니라니까 사람. 아 누구 있구나 인물이. 청와대 아니다. 아무 청와대 아니야. 아닌 거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윤석열이 그 사람의 동지 다 까고 이 사람이 아니 그게 그 사람이 그만 들어가겠다고 얘기할 것 같아. 대통령이 나서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상황을 보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대통령이 이랬다 그러면서 또 정쟁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그걸 노리고 있는 대통령이 왜 저는 대국민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하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 소동이 지금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왜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각 진영이 이 추상적인 개념을 놓고 각각이 지금 사유화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혼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대통령이 한번 진솔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뭐 두 분 싸워가지고 뭐 나라가 힘들어지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힘 빠질 때까지 저는 그냥 싸우고. 아니 아까는 뭐 검투사라고 막 검투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학자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윤차 많아요. 윤차에 너무 많아요. 친추미애냐 친윤석열이냐 이렇게 편이 갈려져 있는데 저는 제 생각만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총장을 정말 쫓아내고 싶고 자르고 싶다 그러면 시사 맛집 이철의 공덕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보자고. 화이팅! 화이팅! 두 분도 열심히 열일하고 계신데 우리도 열일해야죠. 네. 어? 그 얘기 좀 해볼까요? 바로 곧장 직진 네. 윤찰 네. 어떻게 봐요? 아름다워요. 참 열심히 사시는구나 저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치지도 않는구나. 네. 홍석현 JTBC 실질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했다. 이거 어떻게 봐요? 검사가 그런 직무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홍석현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일개의 개인이 아니라 어쨌든 사주잖아요. 아 그런 사람이 있네. 그리고 분명히 사건이 여러 개가 있네. 아 그러면은 나오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오케이.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저 공덕포차 가서 술 마시러 가겠습니다. 뭐 이러고서는 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빨리 일어났어야지 이렇게 혼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은 워낙에 편이 갈려져 있잖아요. 네. 친추미애냐 친윤석열이냐 이렇게 편이 갈려져 있는데 저는 제 생각만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이 모든 사단의 시작은 전 윤석열에게 있다고 봐요.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건 제가 법사위원으로서 인사청문회 할 때, 조국 장관 청문회 할 때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러면서 난장판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건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 또 검찰총장 되자마자 인사할 때 윤석열 사단으로 그냥 주요 보직을 다 치워버렸잖아요. 그것도 저는 부적절한 거라고 봤어요.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조국 수사를 대대적으로 막 저인 방식으로 인디안 뭐 기우제란 말이 나올 정도로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재판 가서 하는 거 보면 별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해서 난리법석을 피울 정도로 한 수사치고는 아무것도 없으면 저는 그 자체만으로는 저 같으면 사퇴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한 점 부끄럼 없이 뭐 소임을 다해왔다라는 주장에 저는 1도 동의 안 합니다, 사실. 그 부분 저는 동의 안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과 이번에 직무 배제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별개다. 이런 관행이 여전히 살아있구나라고 문제겠다 그러면
그건 그대로 수사정보정책실이라는 데 압수수색 들어가고 들어갔더라고요. 도대체 그동안 뭘 만들어 왔는지 다 전방위 조사하고 작성자들 불러다 따지고 그동안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걸 없애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거를 그냥 그러고 있었죠? 그 다음에 직무 배제시켰죠? 그리고 압수수색 들어가요. 이거는 제가 아주 심하게 말하면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임명했을 때 이건 유죄다. 이 사람은 시키면 안 되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다는 전제를 가지고 수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 지금. 똑같은 짓이잖아요. 결론을 내려놓고 그냥 짜맞추기로 간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을 사유화시킨 거고 나라를 온통이 아수라장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분노하고 화를 냈어요. 근데 똑같이 한다? 이러면 누구라도 앞으로 감찰할 때 걸거 걸어가지고 일단 배제. 그럼 그 다음에 차단하면 되잖아요. 막.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검찰이 자주 쓰는 수법 있잖아요. 먼저 털이 별건 수사. 초심으로 돌아가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추와 윤의 레슬링만 남아있는 형국인데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처럼 돼버렸잖아요. 근데 자 검찰개혁을 왜 하는 거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기소는 독점권을 갖고 있고 근데 이 과정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남용한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 남용의 대표적인 4가지가 뭐냐면 먼지털이식 수사한다, 과잉 수사한다, 뭐 별건 수사한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사법개혁의 하나로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시켰어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라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별건 수사랑 먼지털이 과잉 수사가 조국 수사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윤석열 검찰이 저지른 검찰권 남용이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법무부가 벌이고 있는 감찰이 이 4가지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거기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정치적 야욕도 내려놨다라고 하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를 반복하고 있는 꼴이다. 직무 배제라는 부분에서 여론도 지금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여론적으로도 사실은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않는 직무 배제라는 카드를 왜 썼을까? 국회에 계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추미애처럼 대차게 검찰이랑 안 싸우면 검찰한테 다 말리고 그나마 지금 이렇게 추미애처럼 다부지게 싸우니까 뭐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잖아요. 저는 비동의. 제가 원하는 목적지를 가고자 할 때는 어지간한 거는 외면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법사위를 해보면서 느꼈던 문제는 뭐냐면 검찰개혁이 여러 가지 있죠. 수사권을 나누는 문제도 있고 그중에 하나는 핵심은 제왕적 검찰총장이거든요. 정말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어요. 검사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작심하면 그냥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제왕적 권한 자체는 축소하거나 분산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검사의 이의제기권이라는 게 있어요. 상급자가 뭔가 부당한 지시를 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근데 지금까지 규정으로 이의제기라는 게 유명무실하게 거의 있으나 마나한 제도였거든요. 이거를 전 실질화시켜야 된다. 실제로 검사가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끔 허용해주면 된다. 그러면 검사들이 부당한 지시에 안 따라갈 거다. 또 하나는 미국은 수사받다가 막 변호인하고 상의하잖아요. 그거 얘기하지 마. 막 우리는 뭐 이러면서. 그럼 못하고 막 쫓아내버린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중에 인권을 존중했다 상 받은 사람이 이유가 뭔지 알아요? 변호에게 의자 제공하고 쓸 수 있는 책상을 제공했다는 사람이 인권상 받았어요. 그 검사가. 그럴 정도로 낙후돼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예요. 예외 없이 다 보장해줘라. 이거 막지 마라. 라고 해주면 돼요. 또 하나.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청구하면 법원이 그냥 내줘요. 심지어 법원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잖아요. 사본다. 보관 안 해요. 그래서 법관이 영장을 실제로 통제를 좀 해라. 압수수색 영장이 발급된 만큼 집행이 됐는지 따져보고 사본을 갖고 있든지 원본을 갖고 오라 그래서 체크도 해보고 영장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해라. 검사들의 권한을 현장에서 제어하는 게 그것도 상호 견제니까 필요하다.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라든지 감찰위원회라든지 징계위원회 같은 데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시민통제. 여기에 국회나 선출적 권력인 대통령이 감시 감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엮이는 게 저는 사법개혁이라고 뭐 검찰개혁이라고 봐요. 근데 왜 이건 안 하고 사람 때려잡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온통 나라를 나리보수로 만들어 놓고 참여연대 성명에서 제일 아픈 대목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 중요한 민생 현안들이 다 실종돼 버렸다는. 그리고 무협지적으로 얘기하면 총장을 정말 쫓아내고 싶고 자르고 싶다 그러면 급소를 찔러야죠. 안 드는 칼 두고 마구제비로 막 휘둘러가지고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그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판사 사찰은 약간 급소 아닌가요? 급소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저게 급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직무배제에서 또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감찰위원회에 권고를 받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무조건 거쳐야 되는데 그렇죠. 거쳐야 되는데 11월 거칠 수 3일에 있다로 바꿨죠. 거쳐야 된다 해서 규정을 거칠 수 있다고 바꿔서 거치지 않고도 사실은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 바꾼 것 자체가 사실은 절차적으로도 이거 하기 위해서 바꾼 네, 문제가 있어서 사실 윤석열 총장이 그래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거잖아요. 오케이, 직무 배제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 있어. 그러니까 일단 너는 직무 들어가라고 법원이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일단 첫 번째 전쟁에서 1패를 한 거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된 거니까 그것도 약간 좀 위험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 대목에서 이건 좀 열받으면 안 돼. 제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정권이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정권의 명분을 이 판사의 결정 하나에 왜 걸어버리냐? 걸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나 정말, 정말 화가 나고 바보스럽다고 생각해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그거 한 사람이 예를 들면 뭐 합리적 판단을 하겠죠. 그러나 혹시 또 만약 그 사람 마음에 따라서 이상한 결정한다 그러면 전체가 다 엉클어져 버리는데 왜 싸움을 이렇게 하나의 전투 왜 다 몰아 넣어버리냐 이거. 여기에서 이기고 지냐에 따라서 정권의 명운이 갈리게 만드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오바마가 오바마 케어라는 거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명운을 거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미국에서 그 정도 개혁하는 게 그만큼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더 큰 개혁들이 있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법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사회 경제적인 입법 과제들이 절비하게 있는데 왜 그런 데 대해서는 명운을 안 걸고 이런 데 명운을 걸고 앉았냐는 거예요. 결승전에 오른 줄 아나 봐요 지금. 다시 16강 뛰고 있는데 지금 수장관이 이렇게 하는 게 맞았느냐 이걸 비판하는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팀이 이기길 바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트라이커를 놔뒀는데 계속 골을 못 넣고 똥볼만 차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그 스트라이커를 욕을 하는 거죠. 우리 저기 옛날 축구 시합 볼 때 저기 뭐야 그 스트라이커로 내세운 한국 스트라이커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퇴할 때쯤 되면 골을 넣어요. 그 저기 계속 못 넣다가. 한국 스트라이커 너무 그러니까 비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개혁과제를 왜 추 장관과 윤 총장이라고 하는 개인 대 개인의 힘겨루기 싸움으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사회를 비판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비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추 장관이 이겼다 치자고요, 만약에. 그러면 그 검찰개혁이 또 순조롭게 되겠어요? 평검사나 등등이 이미 마음이 막 화가 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있어요. 법원에서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또 그러면 검찰개혁이 이제 소용없는 거다, 이제 안 해도 되는 거다고 생각하겠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직무배제하고 모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제 당적 차원 내에서 당대표 나서갖고 막 추장관 파이팅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팀을 관리해주고 전략 전술을 벼려줘야지. 이렇게 스트라이커가 골을 못 넣고 있는데 스트라이커 힘내 계속 못 넣고 있는데 스트라이커 힘내라고 그러고 있어. 선수를 교체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체 시점이야? 네? 교체? 아니, 이미 교체도 이제 또 때를 놓쳤어. 이미 게임이 다 끝나가. 그래서 이게 제가 소탐 대신하는 표를 어디서 썼거든요. 이 전투에서는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럼 전체 우리가 전투보다는 전쟁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선거는 치러질 것이고 또 그런 선거에서 이겨야 개혁이라는 걸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거라고 본다면 이런 동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흐름상으로 저기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대목이 어디냐면 우리가 3, 4, 50대가 주력 지지 기반이거든요. 지금 정권이나 민주당의 주력 기반인데 50대가 많이 약화됐어요. 지지율이. 그 다음에 중도층에서 많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서울. 세울이랑 서울 중도 50대.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의미를 갖는 계층이냐 집단이거든요. 되게 우리가 이제 러프하게 보면 334로 보잖아요. 보수, 진보, 중도 이렇게 보면 334로 보면 되게 맞거든요. 조금씩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각자 30개씩은 갖고 있어요. 이 40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달린 건데 그게 우리가 있는 중도나 스윙보트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로 어디 있냐? 그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고 승향으로도 중도고 50대가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계속 안고 가는 게 전쟁에서 이기는 필수 조건인데 이 부분에서 뭔가 동요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예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쟤들이 하도 바보 같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긴다라고 생각하죠.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저쪽이 바보스럽게 하니까. 그러나 그것만 믿고 있기에는 뭔가 심상치 않은 변화들이 지금 포착이 되니까 그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선거는 이길 거다. 이제 이런 생각도 저는 되게 아니한 거라고 보고. 예, 왜냐하면 사회를 개혁할 때 이게 선거 승리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표 말씀하시니까 드는 생각이 이 쟁점이 되는 사안은요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57대 43 뭐 이런 정도예요. 53대 47. 추미애 장관 이렇게 직무배제하고 뭐하고 한 거에 대해 비판하는 분들이
한 6에 가깝게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별로 차이가 많이 안 나는구나. 한 10 정도밖에 안 돼. 중도 한 10 땡겨가지고 물리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근데 또 이 박사님 말씀하실 때 계속 우리라고 민주당. 우리 민주당. 우리 민주당. 저 혼자 우리라고 그랬어. 우리라고 그랬다고 지적이 많이 그랬지. 들어왔어요. 저짝. 우리. 그래? 안 근데 저희가 고쳐져서. 계속 얘기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 딱 국민의힘만 이기는 정치 하려고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건 아니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정치 네, 해야죠. 그렇죠. 네. 기억해 보시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막 지지율 80% 가까이 갈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국면들이 다 지나가고 지금 위대하게 탄생한 정권이 지금 남아있는 과제가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밖에 안 남게 됐는가. 이 지점에서 민주당이 뼈아프게 한번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 있는 게 아닌가. 클린턴이 집권했을 때 네. 남편 클린턴 집권했을 때 클린턴이 뭐 클린턴은 집권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헷갈릴까 오랜만에 봐요. 두 분이 의견 일치하셨습니다. 초기에 국내 동성연애권이 이슈로 터진 거야. 아, 네. 근데 이제 클린턴이 팔을 걷어붙이고 이것 봐라 이걸 왜 뭐라고 그래라고 이제 붙으려고 좀 붙었어요. 그러다가 딱 전면 수도하고 더 이상 그 얘기를 안 꺼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발목 잡히면 이거는 바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개혁은 실종된다. 개혁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런 지혜가 중요해. 자기 스케줄대로 자기 과제를 잘 밀고 가야 되는 거지. 불쑥불쑥 등장하는 과제나 어젠다에 관심 뺏기면 내가 본래 뭐 하려고 했지라는 걸 잊어버리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뭔가를 잘 끌고 가야 되는데 너무 이런 데 시간을 뺏기는 게 막말로 해서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의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지만 설사 내년 7월까지 총장 한들 뭐 어쩌겠어 지가. 그럼 뭐 나라 먹을까? 쥐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건 나올 게 없어요. 조국 수사한 거 보니까 나올 것도 없고 우려하는 게 원전 월성 1호 네. 그 수사한다는데 내가 볼 때는 나올 게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엮을 수가 없어. 그것도 되지도 않은 수사를 지금 어거지로 엮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자료 파기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규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나머지 영역은 안 돼요.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 별로 뭐 그렇게 걱정할 거 없는 것 같은데 꼭 지금 당장 저렇게 쫓아내는 게 답이냐. 어쩌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이 모양이 가장 베스트예요. 아, 자기가 딱 원하는 그림이 됐다. 지금. 그렇죠. 대통령까지 이제 뭐 암묵적으로 이제 제거를 한 거니까 정부와 여당이 자기 하나 잡겠다고 지금 올인한 구도다. 지금 제일 전성기죠 사실. 몸값이 제일 높은 정점이죠. 자, 윤석열은 실제로 뭐 대선 후보 되잖아? 별로 센 후보 아니야. 만만해. 땡큐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이 정부가? 민주적 통제는 절차적 정당성으로 완성되는 건데 감찰위원회가 감찰 들어가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상당 부분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지켜진 거 그냥 일방적으로 징계를 밀어붙여서 직무부회장 그렇게 할 거면 불러다가 뭐라고 하고 그냥 날려야죠. 근데 민주적 통제에 탈을 쓰고 절차적 정당성을 안 지키는 굉장한 하자를 저질러서 오히려 이쪽에 역공의 빌미를 줘버리고 실제로 되치기를 그렇게 해서 당하는 세게 당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윤찰이 저 판을 들어줄 거라고 믿고 저는 추미애 장관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한 첫 번째 절차적 정당성에 흠결이 생겼어. 이른바 추사단에서도 이탈자가 생겼고 감찰팀에 내분이 생겼어. 뼈아프죠. 이 절차의 문제 때문에 생긴 거란 말이에요. 뼈아픈 거예요. 또 하나는 정치적 손실이 너무 커요.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판을 너무 뒤집어놨어요. 그것도 불리하게. 두 번째 이유는 그거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이유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실종시켜버렸어요. 그게 가장 뼈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로 나는 대통령이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질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뭐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기 추장관 먼저 경질하는 게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거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스트라이크가 골을 계속 못 넣어. 바꿔야죠. 이쪽으로 넣었어. 거기다 자살골까지 넣었어. 보통 자책골은 수비가 어떻게 막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볼 이쪽으로 몰고 오더니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팀 수비도 그냥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저는 경질하는 게 맞고 문제 해결에도 맞다.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책임을 묻는 거다. 책임을.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사퇴를 시키려고 해도 지금 사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검사들이 윤석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검사들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문제를 삼을 뿐이지 본인들이 윤석열이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검찰에서는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 걸 알잖아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을 사퇴시키려면 그런
이렇게 생각하는 검사들, 윤석열 편이 아닌 검사들을 이쪽 편으로 만들어서 윤석열이 검사들조차도 내 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면 사실은 사퇴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절차적인 정당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검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을 쉴드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 자체가 저는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은 이게 싸움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적을 최소화시키는 거고 아군은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모든 싸움의 기본이 그거 아니에요. 적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이 병법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고 적을 최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그쪽 진영은 이탈자가 생겼어. 그럼 이 싸움을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은 장수를 바꿔야 됩니다. 이 장수 갖고 싸움을 계속 해봐도 안 되고 장수를 바꿔주면 보통의 평검사들에게 시그널을 주는 거죠. 우리가 당신들과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다. 네. 그렇죠. 검찰의 독립성 플러스 민주적 통제 이 두 가치는 흔들지 않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수의 평검사들이 무한해동할 이유가 없어요. 윤석열 편에 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다시 분리해야 되거든.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의 가치를 직접 얘기했잖아요. 나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난 추 장관에 대한 경고를 했다고 봐요. 제가 장관이면 전 그만둡니다. 대통령한테 지금 부담을 준 거 아니에요. 임명직인 사람이 임명권자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도 피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그게 정치적 도의이기도 하고 인간적 도의이기도 한데 나는 왜 버티는지는 잘 모르겠고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 영정이 있는 데 와서 찍고 나는 정말 그런 생쇼는 너무 저급하고 정말 좀 저급하다 봐요. 포퓰리스트면 추미애 약간 SNS 포퓰리스트인 것 같아요. 그거 원래 유명하잖아요.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태함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명분을 자신들 지지층에게만 의존해가지고 몰고 가려고 하는 굉장히 나태함이다. 근데 정치가 그렇게 나태하면 안 된다. 다수를 만들려면 지지층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도 플레이가 그거잖아요. 영정 가서 보고 뭐하고 하는 게 계속 지지층만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지지층이 지금 단단해지지 않고 지금 지지층이 분리되고 있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법무부인데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보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 40% 이하로 내려갔잖아요. 상당히 심각한 시기인데 데이터를 보면 제가 볼 때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건이 긴장해야 될 게 뭐냐면 내년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여당 후보를 찍어주는 게 좋냐 정부 지원을 위해서 또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을 찍어주는 게 좋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당 지원이 36, 야당 지원이 50%예요. 근데 서울은 어떠냐? 서울 여당 지원이 29, 야당 지원이 57이에요. 완전히 이런 지역이 엄청 지금 바꿔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무시하고 윤석열은 실제로 뭐 대선 후보 되잖아? 별로 센 후보 아니야. 만만해. 땡큐야 뭐 이러잖아요. 꼭 그렇게 볼 거냐? 또 하나는 후보들 쭉 지지율 조사하잖아요. 그거를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을 딱 나눠서 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정치를 하게 됐을 때 얼마나 센 후보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가늠하기 어렵지만 윤석열 변수 때문에 전체 지형이 조금씩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건 틀어지고 있다. 이동하고 있는 게 분명하고 리얼미터 조사는 더 심각해요. 4월 달에 보면 진보 진영 후보들 다 합치면 62.3%야 무려. 그리고 당시 보수를 다 합치면 28.5였거든. 62.3 대 28.5가 11월 조사에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48.2 대 39.3 확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마켓 시어가 지금 조정되고 있는 거예요. 이 큰 흐름을 전제로 후보 경쟁력을 봐야지 후보 경쟁력만 달랑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진짜 저기 민주당 안에 전략가가 없나요? 왜 많이 있잖아요. 누가 있나요? 누구 있나요? 거의 18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새 민주당은 제가 저기 빠져서 없나? 아까 이제 국민의 검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야말로 국민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국민이 유일하게 뽑는 사람. 네, 대통령이 한번 나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3, 4년째 들고 있는 깃발이 검찰개혁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되묻고 있어요. 윤석열 내쫓으면 검찰개혁 되는 거냐라고 되묻고 있고 왜 검찰개혁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되묻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 윤찰이 잘할 텐데 우리 87년 싸움 그때 두 분은 어렸죠? 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는 우리는 대학 다니고 있었잖아요. 저 때는 초등학교도 아니고 국민학교였어요. 저도 국민학교였어요. 근데 국민학교 당시 87년 4월 13일 날 전두환 씨 이번에 실형받은 네. 전두환 씨가 4.13 호원 조치를 그렇죠. 했어요. 그래갖고 모든 야권 진영, 민주 진영이 들고 일어나서 직선제 개헌 투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6월 항쟁이라는 게 진짜 노도의 물결처럼 왜 1987 영화 보면 1987. 나오잖아요. 정말 다 나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6.29라는 선언이 딱 나서 직선제 개헌을 받았는데 그 순간 조용히 있어요. 개혁운동 민주운동의 에너지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져버렸어. 결국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 거야. 민주진보 진영이 깊이 깨달아야 될 에피소드거든요. 지금 윤석열만 쫓아내면 다 될 것 같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우리가 속된 말 죽 쏘서 개주는 꼴이 생기는데 지금 윤석열 쫓아내고 검찰개혁은 실종되고 그러면 오늘 한겨레에 쓴 성한영 선배 말 맞다나
또 검찰이 이기는 구도를 만들어 줄 거냐.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 마치 이제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에서 추미애가 이겨야 검찰 개혁이 완수되는 것처럼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대로 두고 하면요.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 나옵니다. 그 지점에서는 만약에 추미애만 경질하고 윤석열이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끝까지 개혁에 저항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세일즈를 하는데 그러면 서초동에 또 촛불 그럼 탄다고 그거는 추 장관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나쁜 윤석열을 쫓아내는데 왜 편을 못 들어줄 망정 자꾸 질책하냐 이런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윤석열 스타일의 핵심이 뭐냐면 옳은 일 한다는 이유로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닮아가면 안 되지. 우리가 뭐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우리 정치학자, 정치학 교수님 계십니다만 민주주의는 절차에서 시작하고 절차에서 끝납니다. 우리가 어렵게 역사적 투쟁을 거쳐서 이른바 민중들의 투쟁을 거쳐서 얻은 민주주의가 절차라는 걸로 촘촘히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극우 세력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현실 쪽에 보수 세력이 지금 뿌리를 강고하게 내리고 있는데 절차적 정당성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대치기 당해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는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가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당한 게 너무 많아서 그게 너무 억울해서 쟤네들도 저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가 문제지? 바뀌면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은 보수 세력이 약간 정당성을 어기면 아 쟤네들은 원래 저런 애들이니까 하고 넘어가고 진보 세력이 정당성을 어기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촘촘하게 규제가 더 심하다. 그래서 이게 이중 기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진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진보가 그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진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절차적인 정당성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억울해도 왜 우리만 절차적 정당성 지켜야 돼? 왜 우리만 이렇게 더 심하게 이거를 기준을 높여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진보이기 때문에 나름 이렇게 성과에 있어서 1등 공신? 사장님이겠죠 뭐. 포차 사장님. 사장님. 설마 한겨레 사장님은 아니시잖아요. 안주거리가 되어준 이제 윤석열과 추미애. 예. 1등 공신은 4명이고 첫해 막 파리에서 막 파리. 전화 걸어주시고 막 이거 잘 되겠구나 이런 느낌도 주고. 처음에 그 1, 2회 때 시청자들 연결하면서 예를 들면 저희 한겨레 어느 편이냐, 한겨레 누구 편이냐, 추의 편이냐, 윤의 편이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노골적이고 댓글들도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굴절된 공론장이지 절대 절대 다수가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이제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면 들어줄 청취자들이 있다, 시청자들이 있다 이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내가 좀 반성할 측면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시청자들과의 피드백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어요. 질문 하나 있어요. 네. 거기 정광훈 같은 사람 있어요? 그만 드세요 이제. 맞는데 충분해. 거의 이제 이름이 고동. 뭐야? 이렇게 금세 폭리. 아, 폭리. 그렇다고 해서 원칙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도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금요일 저녁마다 바쁘세요? 금요일 저녁에요? 네. 안 바쁘면 우리 저기 관이 대신 네. 알아주셨어요. 고정 출연하시는 걸로. 아니 훨씬 조리 있게 얘기하는데? 아니, 감사합니다. 아드님하고 지금 계속 드셔야 되지 않아요? 뭘 꺼내려고 그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섭외한 거 아니에요? 아, 전혀 아니요. 떡 하나 더 먹어. 네, 하나 더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권이 또 전화가 또 왔어요. 말 못하게 하려고 자꾸 전화 오잖아. 여보세요?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립니다. 여기 프랑스예요. 봉줄. 아니 이거 맞나? 어디세요? 여기 나 도시에 40분이에요. 프랑스가 요새 코로나 굉장히 좀 어렵죠? 네? 네, 프랑스 어려워요. 예. 굉장히 확진자 굉장히 그거 많이. 다 아는 얘기를 왜 물어봐? 떡 하나 더 먹어. 네, 하나 더 먹으려고. 한국에 지금 차벽 논란 있잖아요. 프랑스는
하면은 시위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지금? 집회 신고를 하면은 지금 집회를 할 수 없다는 법령이 아직 내려있지 않아서 열 수는 있어요. 아, 네. 근데 지금 초기에는 그 락다운 때문에 너무 심하게 한다는 시위가 잠깐은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 이제 시위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토론할 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코로나에 대한 새로운 프로토콜이 계속 나오는데 시위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은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면은 뭐 어떻게 막았다, 왜 그걸 하게 했냐, 뭐 그런 이야기가 이슈가 되지 않고요. 왜 저 사람들이 나왔을까? 왜 저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나 이 얘기가 주로 다뤄져요. 예. 네. 언론의 잘못이 큰 것 같아요, 이 대목은.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광화문에서 집회하시는 분들은 너무 다뤄줄 내용이 없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질문 하나 있어요. 네. 거기 정광훈 같은 사람 있어요?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온다. 프랑스 정가가 어디 있는지 몰라.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네. 얼굴 너무 안 보여요. 제 얼굴이요? 네. 지금 자세가 무너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리 르펜이 그 아빠 때부터 그 구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옳지 않은,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다 수치를 해도 돼요.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 자유, 과계, 평등, 공화국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분이 그렇죠. 박사네. 그러니까. 질문 하나 더 해도 돼요? 네. 강경화 장관 남편 어떻게 보세요? 좋네요. 좋아. 나 이런 진행이 좋아. 저는 강경화 장관님의 그 반응했던 말이 되게 저도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말린다고 해서 말려질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요. 네, 왜냐면 저랑 저 남편은 달라요, 정치적 성향이. 서로 보는 방향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내가 지금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좀 이런 걸 지켜야 되지 않겠냐고 만약에 제가 제 남편한테 했으면 네. 저 남편은 아마 누가 너도 그거 하래? 말려지지 않는다. 누가 너보고 장관하래?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시간 무색해져 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너무 잘하네. 정치권 뭐 쟤들끼리 아무리 싸워봐야 소용없어. 이게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야, 거예요. 정치권만 그러냐? 학계는? 뭐 그걸 꼭 그렇게 진실을 그렇게 저 얘기하고 그래요. 언론계는? 윤석열 총장이 버틸 수 있느냐? 저는 유는 못 버티지 않을까. 뭐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정보가 있어요? 네? 저는 윤석열 관련된 취재도 해본 기자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이 정치인으로 나오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 윤이 오래 못 버틴다고 봅니다. 오래 못 버틸 수 있죠. 지금 이 구도는 이제 당연히 추 장관하고 같이 봐야 되잖아요. 나는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이 적대적 공존을 넘어서 적대적 상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서로가 서로 인질로 자꾸 커가고 있는 거예요. 게임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렇게 팔 안 버리면 왜 윤석열 이름이라는 석재를 거론해야 되고 추미애라는 이름 석재를 거론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서로 이용하고 있다. 서로 이용하는 거예요. 추미애 법무장관도 대권에 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니 까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네. 우리가 또 까면 해석을 안 잘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법무부 장관한테 그런 이제 무례하게 표현할 수는 없고 깜냥이 안 그냥 된다? 그건 아니고 그릇이 아니다? 아니 그릇이 아니다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안 어울리세요. 택도 없다. 아니 안 어울린다고 그냥 대통령 뭔 말이에요 그건? 아니 뭐 이제 안 어울린다니까 대통령은. 안 어울리는 이유. 아이 뭘 그런 걸 다음 주에 합의 가져오세요. 대통령을 하시려면 그래도 갈등을 해소하거나 통합적인 이미지도 있어야 되고 행보가 있어야 돼요. 추윤 대전을 오늘 또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끝났다고 봐요 대전. 이제 다 안 이어진다? 됐어. 네. 더 갈 것 같은데? 키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윤석열 가족 수사 있다고 봅니다. 가족 수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이 늘 이기는 논리가 뭐냐면 100가지 혐의 적용을 막 애드벌론을 띄워놓고 탈탈탈탈 털면 한두 개의 실정법 위반이 나와도 위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늘 이기는 논리거든요.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로 그 시험대에 지금 들어가 있죠. 중앙지검이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이걸 털어요. 탈탈탈탈 터는 게 탄압이다, 총장에 대한. 이렇게 과정에서는 주장할 수 있지만 만약에 수사 결론이 가족이 위법사항이 있는 것을 결론이 나면 윤석열 총장이 버틸 수 있느냐,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윤의 대전의 키는 추와 윤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중앙지검 수사팀이 쥐고 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 수사팀이 윤석열 가족의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거, 세간의 의혹처럼을 밝혀내면 저는 윤은 못 버티지 않을까. 뭐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정보가 있어요? 네? 정보 없잖아. 네? 오늘 방송이 전반적으로 좀 어수선해. 윤석열 가족 수사는 세 가지인데 장모 요양병원 의혹이 있고 장고
증명서 위조 혐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인이 하는 코바나에 대한 후원 요 세 가지인데 이 앞에 두 가지는 비교적 혐의 관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사실이 많지 않아요. 이 장고 증명은 사실상 재판도 이미 진행이 어느 정도 됐고 진술서도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사 복잡한 수사가 아니고 첫 번째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윤석열 장모와 동업했던 사람들이 이미 처벌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 동업했던 사람들과 윤석열 장모가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였는지 사업적으로 그리고 이 윤석열 장모만 처벌을 받지 않은 과정에 개입이 있었는지만 밝히면 되거든요. 이 두 가지 복잡하지 않아요. 이 후원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 후원이 늘어났는데 이 후원을 한 기업들이 특정이 다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몇 개였다가 몇 개로 늘어난 게 이 기업들이 어떤 의사를 갖고 여기다가 갔는지 그러면 이거는 결국 그 성격을 뭘로 볼 거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검찰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수사예요. 소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결론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중앙지검이 지금 결론 낼까요? 저는 결론 뭐 내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별로 안 먹힐 것 같아요. 안 먹힌다? 실정법 위반이 나와도? 안 먹힌다라는 얘기가 그런 식으로 결론이 안 난다? 아니면 그런 식으로 결론 나도? 설사 구도가 이렇게 짜여져 버렸기 때문에 살아있는 때문에? 권력과 검찰 간의 대립으로 윤석열이 자꾸 구도를 짜는 게 들어가 보면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저런가? 그거의 방어벽을 저렇게 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모르고 설사 그런 게 좀 나오더라고 할지라도 대세의 프레임을 흔들 정도로까지 난 가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이미 자잘한 팩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려져 있으니까. 편리한 대로 선택적 수용과 선택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볼 때는 그게 결정이 한 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어떤 정치인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을 정치인으로 이제 그냥 얘기를 해버려. 그걸로 공격해서 날리려고 하는 거는 좀 좋은 어프로치라고 보진 않아요. 이 상황을 이제 기자들은 자꾸 싸우고 있어요 하는 것만 보도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그 주변의 정서가 아니라는 거죠. 말리는 상황으로 가야 되고 이미 이제 그 부분을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민주당이 그렇죠. 제가 아는 민주당하고 좀 다른 당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미국 민주당인가 봐요. 미국 민주당. 저는 그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봐요. 싸움이라는 게 싸울 땐 싸워야죠. 정치라는 게 뭐 그렇기도 하고 싸울 땐 싸워야 되는데 싸움의 방식과 싸움의 양과 싸움의 타이밍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투도 그렇잖아요. 저기 4라운드 선수가 있고 뭐 10라운드 선수가 있고 잘하면 까먹을라타네. 표현이 12라운드 수준인데 원래 옛날 15라운드였는데 지금 이 두 분은 15라운드 뭐 12라운드 수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라운드 좀 안 될까? 이제 아직도? 제가 봤을 때 4라운드 끝났다. 저 두 분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 우리 둘이 쭉 가자. 이 둘의 싸움으로 쭉 가서 내년 하반기까지 쭉 가자. 가자. 우리 둘이 주목을 받으면서 통화하는지 통화 내역을 또 좀 검토를 잘하고 있어. 막 이렇게 서로. 이 와중에 준 플레이오프를 두산이 이겼다고 하네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네, 끝나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윤석열이 좀 이상하다.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상하다고 느낀 거는 사법농단 수사 때. 2018년. 18년. 네. 5월 어느 쯤에 이제 김병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 쪽으로 가닥을 잡았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이 수사가 커졌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네. 원래 이제 우리가 적폐청산 프레임이라는 게 우리가 2017년 5월 10일 날부터 얘기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최대한 짧게, 굵고 짧게 한다 이렇게 원칙이 잡혀져 있었거든요. 왜냐면 검찰개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1년쯤 됐을 때 사법농단 건이 딱 터졌는데 그때부터 검찰이 이 건을 굉장히 키웠어요. 늘리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스케줄이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적폐 끝내고 이제 그 다음에 입법이나 이제 개혁 드랍으로 가야 되는데 발목이 잡히기 시작해서 계속 멀어졌거든. 근데 제가 판사들 법원에 계신 분들 만나는 얘기를 들어보면 영장을 너무 엉성하게 청구한다 이거야. 사법농단에 대해서. 네, 영장을 청구하는데 너무 엉성해서 이거는 기각 안 하는 게 이상한 게 만들어놨다는 거야. 그래서 검사가 판사들을 잡기 위해서 이걸 즐기고 있다. 이런 그럼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하더라고. 영장을 기각하면 니네들 편 때문에 기각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니들 제 식구 감사기다 이러면서 그동안 판사와 검사 간의 힘기를 위해서 이제 검사들이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그렇게까지 쳤다. 정치죠? 라고 해서 이제 늘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당시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도 공감하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약간 스케줄이 꼬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왜 키웠을까? 저 그림을 왜 키웠을까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 청문회 들어가서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메이저 언론사 사주를 만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 이상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만난 사주 중에 한 분이 만나고 와서 측근들한테 한 얘기가, 야, 윤석열은 꿈이 크더라. 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그냥 뭐 검찰총장 잘하고 끝날 생각이 아닌 것 같던데 라는 얘기를 한 게 그 당시, 제가 그래서 그때 청문회 물어봤잖아요. 실명은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그때 그분의 판단도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인사를 했잖아. 그 당시에는 윤석열 사단이 득세할 거냐 말 거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요직을 다 차지했잖아. 그래갖고 지난번에 제가 왜 조국 수석한테 가서 한번 항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장관 되고 나서. 근데 그때 했던 얘기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갖고는 안은 진짜 어마무시했다는 거예요. 더 심했다는 거예요? 자기 라인을 발표된 씹는 것보다는 게? 2배, 3배 셌다는 거야. 그거를 톤다운 시키느라고 진짜 애먹었습니다 그러더라고. 톤다운 시킨 게 그 정도. 그 정도라는 거지. 서울중앙지검장도 원래 그게 아니었대요. 발표된 안이 아니었는데 윤 총장이 워낙 고집을 피워가지고 결국은 인사권자가 결단을 해서 들어준 거야.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검찰총장에 간 사람들이 인사를 자기 사람 좀 하긴 하지만 그렇게 대규모로, 그것도 특수통만 이렇게 되거든요? 안 하거든요.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조국 장관 압수수색 확 들어갔잖아요. 그 압수수색 들어가기 직전에 몇 사람한테 전화를 했다는 말이에요. 조국 장관 안 된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자기가 받았다고 이미 얘기를 했죠. 박상기 장관 했고, 얘기했잖아. 얘기하세요. 내 친구한테 했고. 아, 친구 누구지? 양모라는 친구가 있죠. 민정수석한테 했고, 장관한테 했고, 당대표한테 했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좀 웃기잖아요. 그거 안 들어줬다고 해서 압수수색 들어간 거잖아요. 손으로 따지면 모양이. 저는 그때 좀 이상하다, 느낌이. 좀 싸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어디까지 가는 그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지금 확신은 없어요. 시중에 도는 얘기에 하면 현직 대통령 탄핵을 노렸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있었어요. 왜냐면 울산 사건. 울산 사건, 울산에서 별거 아닌 거를 중앙지검으로 갖고 오면서 많이 키웠잖아요. 그리고 그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 이름이 39번인가 언급이 된대요. 불필요하게. 다수, 너무 빈번하게 대통령 언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저는 업무로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근래 저는 원전 수사하는 거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해졌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탄핵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가 하나 있다는 거고, 왜 피대수첩에서 왜 현직 검사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윤 총장이나 그 그룹들은 총선에서 국민의힘, 당시 한국당이 다수당 과반의석을 얻을 거라고 전제하고 움직였다. 근데 이제 총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서 이제 실행이 안 됐다는 얘기고, 결국 탄핵까지 노렸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얼마나 신빙성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올간지 신도가라는 데서 대호 프로젝트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대호, 클대자, 호랑이 호자, 대호 프로젝트라는 게 있다. 그것도 이제 검찰 내부에서 보는 얘기라는 거야.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측근들을 중심으로서 뭐 그런 그림이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직 근거라고 할 만한 건 나온 게 없는데 소문은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좀 무서운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음모론적 시각이고, 저는 탄핵을 시도했다라고 반정할 수는 없지만 뭔가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한 느낌은 제가 받았고, 그다음에 대권 프로젝트를 가동했다라는 것도 잘 믿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주변에서 부추기는 사람은 있을 거다. 있죠. 부추긴 사람은 분명히 있겠죠. 어쨌든 윤석열 라인이 이렇게 두드리면 한 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그새 먹었어? 그러니까. 아니, 아까 장담을 좀 버리죠. 윤석열 총장이 저는 약간 저 양반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거는 취임사에 난데없이 공정한 경제 질서, 경제에서 공정한 질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경제학자를 막 얘기해, 미제스 나왔던 거, 내 기억에 미제스 같은데? 신자유주의자거든요. 그 다음에 백데이터 자료를 따로 냈어요. 농거를 제시하는. 그래서 독특하네? 근데 간단치 않대? 저 양반 뭔가 꿈이 있나? 근래에 제가 좀, 저게 뭔가 아니구나 생각했던 게 뭐냐면, 국민의 검찰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이제 정치학자가 보충 설명해 주시겠지만, 기재부가 국민의 기재부라고 얘기해요?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는 권력, 임명된 기관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의 견제를 받아야 돼요.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지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학으로 말하면 수평적 책임성이라는 거거든. 권력 기관들끼리 통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의제라는 거는 선출된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책임지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검찰은 선출되지 않았으니까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거 싫어, 난 국민하고 직거래 할 거냐라는 멘트가 그렇게 표현된 거거든. 그러니까 검찰이 간이 커요. 국회고 뭐 보이지도 않는 거야. 가지기 많으니까. 워낙 힘이 세니까 이제 우리는 국민하고 직거래 하겠다, 이런 뜻으로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근데 위험한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사님.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저기 딴 데 갈 거 지금의 아니죠? 행보가 상당히 위헌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위헌? 지금 검찰이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나 권한에 넘어서는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뭐 검찰이고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뭐였냐면 대통령 꿈꾸냐 아니냐의 부분에 관건은 어떤 거냐. 이제 정치 조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슬 드러나는. 그러면 옛날 뭐 박정희 시기 공화당 우리 이제 비밀리 막 만들었었죠. 우리가 만든 건 아니구나 거기. 관여했구나. 박정희 우리 제가 그때 무슨 관여를 해요. 어떤 정치 조직 같은 걸 준비하고 있는 건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좀 힌트가 잡힐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말씀 다 하신 거예요? 끊은 거 아니죠? 끊으신 건데 도와준 거죠? 까먹었어 저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려면 이제 현실적인 정치 조직이 있어야죠. 뭐 그게 국민의힘이 됐든 아니면 제3의 어떤 세력화가 됐든 뭐가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일이 있어야 기차가 가는 거니까 그냥은 생으로는 못하죠. 그런데 그럼 이제 전체 검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검찰은 되게 총장으로 대표되는 거니까 지금 검찰의 모습은 일종의 당이에요. 당이죠. 검찰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해요. 거기까지 얘기 안 하려고 아니 내가 이렇게 근데 얘기했는데. 저는 그래? 되게 의문인 게 뭐냐면 근데 내가 긁어준 거네.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그 어떤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에 대해서 신뢰성을 담보해야 되는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자기네들의 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무너지게 만드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그 윤석열 총장이 그런 발언을 해서 되게 많이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비판을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검찰 조직들 자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의 정당처럼 우리가 정치 세력화 하려고 한다라는 것까지 가는 거는 약간의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검사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뭐 심하게 말하면 이제 끌려가냐. 네. 윤 총장이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네. 없느냐면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는 검찰의 구도를 만든 거지. 그렇죠. 여기에 저항할 사람 누가 있어요? 검사라면.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하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는데 프레임이 먹히는 거지. 그런데 내부에서. 윤석열 총장을 검찰 내부에서 대통령을 만들려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그건 아니. 윤석열의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근데 말씀하십시오. 특수 출신들은 약간 저는 그런 열망도 있다고 봐요. 오래된 꿈으로 갖고 있다고. 우리가 한번 하자. 안 돼 있대 한번 그렇게까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됐고 특수의 이 프라이드라는 거는 맨날 정치인들 수사해보잖아요. 잡아넣어 보잖아. 한심한 놈들이거든. 맨날 어디 가면 돈 뜯어먹을 국리나 하고 앉았고 말이야. 불러다 조지면 너무 쫄아가지고 한심해, 막 자기네들 봤을 때. 찌질하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나라 맡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정의감에 투철한 검사가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게 검찰주의예요. 그걸로 무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저 군대도 그랬죠. 군부도. 그렇지. 하나의 거 근데 아니에요. 네. 윤 총장이 사표를 내겠다라고 통보를 했어, 청와대. 그렇게 하겠다면.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고했더니 대통령이 경로 조국 사건에서 나오는 게 별거 없으니까 뒤져서 갖고 올라온 게 울산 사건이에요. 울산 사건을 중앙지검이 갖고 온 얘기도 좀 들었는데 완전 개봉박도이야. 얼마 전에 제가 한강을 이렇게 걸어서 집에 가다가 유튜브를 들었는데 우상호 선배가 출연하는 유튜브를 들었어요. 최강욱 대표가 나왔더만요. 네. 내가 귀에 쏙 들어왔던 게 기사도 됐던데 윤석열 인사안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였냐? 한동훈이라는 거야. 아, 애초에.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따로 또 최강욱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충분히 들었대요. 네. 그거 왜 지난주에 공개 안 했어? 아니 너무 막 혼자 말고 있고 말이야. 엄청난 얘기를 많이 하셔갖고 아, 제가 대표가 네. 김한 기자한테 네, 기사를 좀 쓰면 안 되냐 그랬더니 좀 기다려보자 이랬는데 다음 날인가 거기 팟캐스트에 나가셔서 쫙 막 다 얘기를 그냥 그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재밌었던 얘기는 그러니까 조국이 될 때 얘기.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그 조국 임명할 장관을 발표를 월요일 날 했거든요. 청와대에서 그 금토 1회 얘기. 민정에서 윤 총장을 만나러 갔다 왔대요. 누군가가 의견을 듣고 온 거죠. 윤 총장의 의견을. 예. 왜 조국은 안 된다고 하는지 윤이. 그러니까 임명하기 일주일 전에.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를 올렸고, 근데 민정 내에서 설왕설래들이 있었고 청와대 수석들 의견도 좀 엇갈리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먹으면서 들어야 돼. 흥미진진한 얘기인데 이거. 아, 진짜 흥미진진하다. 개봉박도인데. 윤 총장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대통령 주재 회의를 하기로 했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돼. 조국을 임명을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근데 토요일 날 밤에 민정수 석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민정수 석이 된 지 한 달쯤 됐을 텐데 첫 통화였대요.
네 가지 얘기를 했대요. 첫 번째 운동. 그러니까 운동학원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이 무조건 관련이 돼 있는 건이다. 두 번째는 펀드. 공직자가 재산이 60억인데 어떻게 10억을 펀드에 투자할 수 있냐. 내가 펀드는 제일 잘한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이제 혐의를 얘기를 하면서 이건 금방 이제 알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민정 김조원 수석이 확고한 입장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국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윤석열 총장이 그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에 굉장히 불쾌했다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대통령 인사권에 하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이 사표 내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민정에. 아 장관이 되면 이 사람 장관이 되면 난 나 사표 내겠다. 나가겠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민정에서는 불쾌한 신호였고 그리고 일요일이 됐잖아요. 그게 토요일 밤이었고 일요일 날 낮에 윤 총장이 민정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내가 펀드 수사는 제일 잘한다. 공직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했고 웅동은 무조건 유죄가 난다. 그래서 대통령 회의가 이제 그날 오후 야, 흥미진이야. 왜? 나 궁금한데 왜? 근데 아니 질문인데 운동이 뭐예요? 운동. 운동하고 아 진짜 일부러 그런 거지? 네. 아, 2,100명 되면 하자. 2,100명 되면 하겠습니다. 네. 막히네요. 아, 7명 남았네. 중요한 얘기인데. 한겨레 TV 좋아요와 구독도 좀 눌러주세요. 줄었어, 이제 갑자기. 아이 뭘 또 5명이나 빨리 나가. 얘기하자, 우리. 좋아요나 구독 누르는 게 뭐 이렇게 어렵? 내가 사고 싶은 금액만 제시하면 핸드폰 판매점에서 연락이 오는 시대. 이제 핸드폰도 경매로 삽시다. 구글 플레이나 카카오톡에서 핸드폰 가게 검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까자. 아이, 네. 시청자는 어떻게 이기냐. 뭔 얘기 하든 잊어버린 거 아니야? 아니 안 적어냈습니다. 2시쯤에 일요일 날 전화를 했답니다. 민정에. 2시. 네. 누가? 윤석열 총장이 또? 막 화를 냈대요. 뭐 하는 거냐. 당정 청에 다대 의견을 전달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이게. 민정에서 뭐 하는 거냐 지금 총장이. 뭐 이런 분위기가 됐겠죠. 그리고 이제 결정이 된 거죠. 가기로. 대통령도 강경한 입장을 밝히시고 그래서 다시 윤이 자기가 청와대에 소통했던 그 멤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검찰 후배에게? 검찰 후배에게. 그래서 그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지. 네, 검찰 후배니까 윤이 이제 그 전화를 하는 거죠. 검찰 후배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경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막말이 오갔다는 거야. 너는 뭐뭐하는 뭐뭐냐. 거기 왜 있냐. 부터 너도 알지 않냐. 내가 수사하면 이거 나온다. 후에 이제 그래서 쫙 뭐 압수수색 청문회 하는 날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아까 보안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맞는지 확인해줘요. 네. 윤 총장이 사표를 내겠다라고 통보를 했어, 청와대. 그렇게 하겠다면.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고했더니 대통령이 경로하시고 내라 그래. 사표 받아라. 받아와라. 그랬는데 내면 받으세요. 그 다음 날인가 윤 총장이 사퇴 철회 했다면서요. 맞죠? 네. 제가 전해드린 얘기 맞아요? 네.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강 대표라고 한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확인을 해봤었는데 사표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면 받으세요라는 거로 이제 이해를 했고 대통령 의지가 그거라는 걸. 그리고 나서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바꿨다는 나는 얘기까지. 철회했다는 대목을 당시에 듣고 나서 왜냐면 사퇴 제가 철회했다. 쫓아가서 물어봤거든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당시 당에서도 여론 수리를 했거든요. 정무적 판단을 하면 조국 장관을 강행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여론도 상당했거든요. 대통령도 상당히 고심한다고 들었는데 임명하는 쪽으로 가길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라고 이제 막 탐문해봤거든요.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사실상 사퇴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거잖아. 그렇죠. 인사권에 개입을 하면 협박한 거니까 대통령이 경로하셨고 진노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 꼬였는데 그 다음 말에 사퇴 철회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좀. 비방송 용어지만 아싸라게 사퇴해버리든지. 악에 맞춰서. 왜 하기 봤죠? 왜 내 말 안 들어? 그럼 내가 사퇴하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해주겠어. 철저하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지금. 100보, 막 수천 보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고 네. 수사했어. 막 30군데 압수수색하고 막 우리 청문회 하는데 막 난리 나고 그랬잖아요. 난리 났죠, 법사위원인데 우리 완전 바보 됐어 그때. 온통 난리법석을 폈는데 했어. 그럼 뭐가 나와야 되잖아. 지금 없잖아. 저는 종종 생각할 때 이제 특수부 수사랑 탐사팀 취재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뭐 사이즈는 완전 다르지만 영향도 다르고. 근데 탐사팀 취재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딱 이제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맞고. 네. 그림을 맞고. 그래서 굉장히 그 취재 기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세운 가설이 틀렸다는 거가 확인되면 빨리 기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근데 특수부 수사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했다는 말들 네 가지에 대해서 운동, 펀드, 그 나머지에 대해서 내가 이 수사를 제일 잘한다. 내가 이거를 많이 해본 수사다. 이게 뭐냐면 이게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조국 수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그게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웅동도 결국 조국 동생을 기소하긴 했지만 그것도 사실상의 별건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정도로 혐의를 끌어들여서 이제 기소를 한 거고, 지금 펀드 같은 경우는 애초에 조국 펀드다라고 이제 불렀었는데 지금 그 구도가 거의 이제 깨진 상황인 거고, 그리고 나머지 혐의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제 그렇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달려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판단이 우리 가설이 틀렸다라는 걸 기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지금 와버린 거죠. 그래서 조국 사건에서 나오는 게 별거 없으니까 큰일 났다라고 뒤져서 갖고 올라온 게 울산 사건이라는 해석이 있어요. 왜냐면 울산 사건은 검찰이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했던 거를 중앙지검으로 갖고 와서 새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청와대까지 연결시켜서 줄줄이 다 엮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사건에서 별게 안 나오니까 다른 카드로 쓴 게 그건데 그것도 좀 별게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수사는 현재로만 놓고 보면 실패한 수사라고 저는 보는 거고. 울산 사건을 중앙지검이 갖고 온 얘기도 좀 들었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언제 개봉 박두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윤 총장을 옹립하자는 정치 조직이 와. 이 대목 읽다가 제가 화가 확 난 게 뭐냐면,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사퇴할 이유가 저기 인용 결정 나자마자 출근했잖아요. 근데 방송국이 생중계하대? 근데 그게 개선 장군. 어떤 신문은 범이 내려왔다 막 이런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이날치 그 가사 따온 거네요.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이날치 아세요? 어우, 알죠. 와. 아래를 모르는데 이날치는. 이날치 아세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나 약간 씁쓸했어요. 윤석열 총장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거냐? 나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저 양반이 진짜 개선 장군이야? 독립운동하다가 저렇게 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총장은 사퇴하는 게 맞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 MB정부 때 한상대 검찰총장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양반이 중간에 쫓겨났거든, 사퇴했거든요. 그때 검찰 내부에 검사가 피의자하고 뭐 성관계 맺고 검사가 뇌물 받고 이렇게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한상대 총장이 중수부 폐지하고 뭐 검찰개혁위원회 띄우고라는 성무소를 던졌는데, 당시에 이제 검사들이 나가라고 했잖아요. 나가라고 그래 보는 거예요. 중수부장 있었잖아요, 중수부장. 최재경 중수부장. 최재경. 그 박근혜 정부 때 왜 마지막 민정수석으로 들어갔던 사람. 검찰총장을 참 하고 싶어 하셨던. 그렇죠. 그분. 이제 이른바 특수다에게 뭐 맥을 이었던 사람이라는 최재경 중수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상대 총장 나가라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내부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거기에 윤석열 총장이 있었죠. 당시 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이었어요. 근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당시 부장이 그 반란군의 쿠데타의 공보 담당이었다는 거예요. 내몰 안 했잖아요. 쫓아냈잖아. 한상대 나갔잖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임기제는 검찰 독립의 상징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기를 직무배제한 거는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법치주의에도 위반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과거와 다른. 그럼 과거에 자기는 검찰총장 임기가 있는 한상대 총장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자기는 쫓아내도 되고 자기는 쫓겨나면 안 되는. 근데 너무 이율배반지고 너무 편의적인 사고 아니에요? 저분이 저렇게 말할 자격은 내볼 때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례가 굉장히 적절한 사례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것도 일종의 내로남불이야 막.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사퇴할 이유가 저는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얘기한 그런 것만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고, 첫째는 본인이 정치 참여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겼잖아요. 전 총장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단호하게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뭐 지가 어떻게 선택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총장으로 재임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저는 정치 안 합니다, 정치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해요. 왜냐하면 총장 출신이 정치한 사람들, 김기춘, 김동원 이런 사람들이 한국 정치에 도움이 전혀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결국 검찰과 정치의 유착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때문에 좋은 선례도 없다 그러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는 게 나 맞는데 선을 안 그어주고 있고 마치 대선 주자로서 지지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는 그게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냉정하게 보면 대통령의 신뢰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대통령의 신임을 잃은 총장들은 다 자진 사퇴했어요. 또 하나는 조국 장관 수사로부터 이 갈등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보면 조국 장관 수사할 때 핵심이 뭐였어요? 사모펀드라는 게 조국 거고 이건 대형 권력형 비리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웅동학원이라는 데서 비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몇 개 더 있었죠. 근데 사모펀드 비리라는 거는 지금 나온 게 없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고 나라를 온통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이 책임, 저는 본인이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사퇴하고 이 혼란을 정돈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사퇴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사퇴를 더 장기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윤 총장을 옹립하자는 정치 조직이 한 10개 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도 이른바 충청 대망론을 주장하던 분들, 반기문 대망론 주장했던 분들, 그 아버님이 충청도니까 그러니까 충청도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망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정치적인 구도를 만들어
저 있다 그러면 본인이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지금부터 제가 정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죠. 저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윤 총장이 그 인용 판정 난 다음에 헌법과 법치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저는 대통령 취임식 선언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헌법을 준수하고 스스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배하고 있어요. 헌정 체제의 원리를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미 하나의 정파화 돼버린 거잖아요. 독립성은 어떤 거냐면 검찰 건드리지 마라, 내 마음대로 할게. 이게 독립성으로 착각되어지고 있는 거죠. 문제가 있다. 화가 났어요. 재판부의 그 인용 내용 부분 보면 검찰총장이란 직을 흔드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윤 총장이 승리했다고 얘기해 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접근이다. 그래서 저는 좀 그 문제가 하나만 더 있다. 붙이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모든 것에 대한 명문으로 제시하잖아요. 대통령도 그 얘기 하지 않았냐 그러는데 약간 말장난 비슷하게 하면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에 대한 수사는 성립이 안 되는 용어예요.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권력이면 무조건 들이대면 맞는 거냐 그게? 그건 아니잖아요. 뭐 비리가 나와야 수사를 하는 건데 조국 경우만 봐도 비리가 본인은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근데 아무 설명이 없잖아. 지난번 제가 얘기했지만 임명직 공직자가 국민하고 직접 상대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해요.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사법 포퓰리즘이에요. 윤석열 총장은 표현하자면 사법 포퓰리스트예요. 자극적인 수사만 하잖아요. 윤석열 현상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저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현상이라는 거는 최소한 대중이 그게 호응하는 또 시대 흐름과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일반 대중이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지도자여야 되고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이라고 보느냐 그건 아닌 거 저는 아닌 것 같고 두 가지는 있죠. 윤석열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게 현실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윤석열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금년 2월에 한국일보의 기자 한 분이 윤석열 스타일이라는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 칼럼을 읽어보면 야 진짜 그때는 제가 왜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잘 썼어요. 윤석열 스타일은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거예요.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져 있고 검사 인권 일에 한결같아서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기질 같은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럴듯한 대의명분을 설정한 뒤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한다. 와. 원하는 무섭네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지막지하게 수사한다. 목표에만 집착해 절차를 무시하고 인권을 등한시한다. 수사의 고수들이 깨닫는 절제의 미덕을 찾아볼 수 없다. 보스의 기질이 넘쳐 자기 식구만 챙긴다. 언론 플레이 대가이자 무죄 제조기 등이다. 이런 게 윤석열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무죄 제조기요? 무죄 제조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한 사모펀드 관련 수사 대부분이 무죄 났다는 거야. 실력 없는 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화 내빈이라는 예, 얘기지. 예. 핵심이 절차를 무시한다. 이 절차를 무시한다는 점이 와닿잖아요. 왜냐 언론 플레이해서 여론이 덜 끓으면 어떻게 해서든 막 하면 돼. 막 조지면 박수 받으니까 하면 돼. 근데 이 대목 읽다가 제가 화가 확 난 게 뭐냐면 윤석열 스타일은 검찰이든 어지간한 사람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저 사람을 써가지고 이 사단이 나게 만들었냐. 라는 문제제기 하나.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이 절차를 안 지키면 추미애 장관이 절차를 더 엄밀하게 지켰어야지. 그러게요. 그래 비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추미애 똑같지 않아요? 장관급이라고 그랬죠. 추미애 장관급. 똑같지 않아요? 윤석열 총장이. 내가 윤석열 청문회 때 얘기를 못한 것 중에 하나 제보를 받은 건데 윤 총장이 사석에서 제보.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살긴 하겠어. 그러게요. 양쪽에서 욕을 먹잖아. 댓글 안 보셨어요? 저는 안 보는데 별로 오더라고 이렇게. 이번 주 댓글이 순도가 높더라고요. 한 99%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추윤을 둘 다 깠잖아. 저희는 굉장히 어쨌든 전 최대한의 완희 기자도 욕을 많이 먹는 거예요. 많이 먹죠. 많이 먹죠. 누가 그러던데 저는 욕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그렇게 존재감이 없어? 아니 그 앞으로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월 그럴 수 있어요. SCH님이 욕 드시더라도 소신 있게 지금처럼 그럼요. 잘해주세요. 늘 응원합니다. 이런 요건 댓글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오늘도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국정감사 때인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검찰이 개혁되려면 넘어야 될 벽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해라 그랬으니까 내가 볼 때 당신은 막 할 것 같다. 그건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벽이 뭐냐면 제 식구 감사기. 모든 검찰총장이 그랬거든요. 자기 식구는 감쌌거든요. 그 벽을 넘어서야 된다. 기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윤 총장은 자기가 되고 나서 한 번도 자기 식구에 대해서 뭐 해본 게 없어요. 당장 지금 뭐죠? 접대받은 접대받은 검사 결과 나왔잖아. 한 명은 기소하고 두 명은 불기소했죠. 근데 그 계산법이 희한하더만. 그거 진짜 말이 안 돼요. 야, 그거 진짜 아이디어 좋아. 그거 한번 설명해줘봐. 토탈 구조가 되게 토탈 이해가 이런 안 거죠. 되는데? 거의 미분과 적분 수준의 어떤 치밀함.
와 고민이 엿보여요. 확실히 특수부는 달라. 특수부 다르다. 이런 술을 먹습니다. 회장,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봉현? 네, 김봉현 회장. 그리고 이 김봉현 회장을 변호하는 변호사, 이모 변호사, 3명의 현직 검사. 잠깐만요. 그 술값 낸 사람 말고 변호사 한 명하고 현직 검사 4명. 그 사람이 옛날에 무슨 한 팀에 있었대. 반부패 팀이라고. 한동훈 라인이라고 봐야 되는 한동훈 거야? 라인이죠. 그 올라가면 윤석열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특수부 검사의 알짜배기들이죠. 핵심들, 특수부 검사. 둘이 이제 청담동 룸사롱에서 술을 먹습니다. 2019년 7월 18일 날. 근데 이 금액이 536만 원인데 어떻게 검찰은 계산을 한 거냐면 536을 단순히 그냥 5로 나누면 다 100만 원이 넘어요. 네. 그러면 김영란법상에 규정된 기소를 해야 되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형사처벌이 되는 금액의 기준이 100만 원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55만 원을 뺍니다. 왜 1차적으로. 공사력. 전문용어. 전문용어. 되게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신문 기사를 봐봐. 알겠습니다. 신문기사 잘 안 보시면서 유난히 디테일을 기억하시네요. 봐요. 네. 밴드와 유흥 접객원을 부른 55만 원을 뺐어요. 그 55만 원을 빼고 나머지로 나눠서 2명의 검사는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라는 밴드 계산이 나온 부르기 거예요. 전에 갔다는 갔다 거죠? 왔어요. 그게 55만 원을 빼면 네. 481만 원인가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5로 나누면 네. 1인당 96만 6만 원? 원이 되는 거죠. 96만 2천 원. 그리고 나머지 그 55만 원의 비용의 경우엔 이 2명이 가고 나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 3명에 한해서만 또 나누기 3을 해갖고 한 명의 검사는 114만 원이 되고 나머지 2명은 96만 원이 돼서 나머지 2명의 검사는 뭐 징계는 하겠지만 자체적인 형사적으로 기소할 정도의 접대를 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고 한 명의 검사만 기소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힌 건데 이게 오늘 굉장히 많은 패러디를 났죠. 그러니까. 이른바 검사 세트. 그러니까 99만 원. 우리 포장마차에도 그 세트를 했어야지 준비를. 네. 99,000원 세트 이런 거 있잖아. 불구속 세트. 오해하시는 분들 좀 영업이 안 많은데 돼. 김영란법이 3만 원 이상은 사실은 먹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걸 100만 원 기준으로 나누냐? 그거는 뭐냐면 100만 원 이상을 접대를 받아야 형사처벌이 되는 처벌. 거고 3만 원 이상부터 100만 원까지는 과태료. 과태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머지 검사 2명도 과태료는 아마 처분을 받을 네. 그러니까 텐데 기소 기준. 네, 기소 기소는 기준. 안 됐다라는 거죠. 네. 기자들이 취재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사건이 이 검사들이 싹 부인했어요. 그런 자리 자체가 없었다. 외부에는 판사 사찰이 제일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였지만 검사를 내부에 놀리는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당사자들 소명도 안 들어주고 그냥 지금 각본대로 짜맞춰서 감사를 하는 거 아니냐. 그 자리가 없었다는데. 검찰이 확인한 거 아니야? 그렇죠. 맞아요. 자리가 최소한 있었다는 술자리는 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거는 뭐 100만 원이냐 96만 원이냐를 떠나서 부적절한 자리였다는 건 확인이 된 거 아니야?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장인가 나와서 네. 술 접대 받았던 게 사실로 밝혀진다 그러면 본인이 국민께 사과도 하고 또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윤 총장 입장이 안 뭐 나왔어요? 나왔어요? 사과는 아직 안 나왔죠. 검찰 내에 누구도 입장을 내지 않았죠. 이 왜?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주장 아닐까요? 아직 검찰 수사일 뿐이고 판결이 나오고 아니지 않냐? 자리가- 이런 주장 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 다 떠나서 만약에 네. 이 수사가 엉터리라고 하면 윤석열 총장이 다시 수사를 해야지. 그렇죠. 그렇잖아. 뭐 대군감찰부가 압수수색 잘못했다고 또 수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수사를 해서 하든지. 근데 팩트는 팩트로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도 없이 일만 문개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대했던 태도와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완전히 다르죠. 기준이 다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거짓말을 안 한 되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보여주는데 뭐냐면 기소독점권이에요. 누구를 기소하고 누구를 기소하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을 검찰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자의적으로 한다는 게 이번처럼 우습게 3만 얼마로 드러나 버리면 바깥에서도 알게 되죠. 이 기소는 너무 검찰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보기엔 똑같은 죄를 저지른 애들인데 대한민국 검사가 검사를 제외한 어떤 피자 당신 10시 반에 갔으니까 죄가 조금 가볍군. 당신 12시까지 있었어? 당신 죄가 38,000원어치 더 무거워. 이렇게 안 해줘요.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검찰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기소독점권이라는 게 누구를 기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구를 기소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권리인데 근데 궁금한 거 하나 질문해도 돼요? 네네. 그 5명이 먹었는데 나누기 하니까 96만이라며요. 그럼 5명이 똑같이 술도 먹고 안주도 먹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근데 접대한 사람은 술 안 먹는 사람이라며. 그렇죠. 잘 안 드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럼 안주만 먹고 술은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산을 따로 하면 넘을 것 같은데? 1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거의 미분이라니까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룸살롱 가기 전에 밥을 먹었을 것이다 분명히. 왜 그 밥값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의문도 막 나오더라고요. 약간 이런 의미. 접대원이 왔는데 접대원한테 팁을 줬을 텐데 팁 포함입니까? 안 포함입니까? 그리고 택시 타고 집에 갔다라고 그쵸. 하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접대하는 사람이 택시비까지 주는데 이 택시비는 접대하는 비용에 왜 포함시키지 않았냐. 전 다 이런 들어가야 의견. 된다고 봐요. 잘 아시는 저의 것 같아요. 오랜 술 생활에 비추어 봤을 접대 때 많이 당하셨나 봐요. 술은 하나의 총체적 문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들어가는 거라고 봐요.
검사 3명이 수접대를 받았다라는 게 수사로 밝혀졌으면 빨리빨리 사과를 하고 우리도 우리 내부적으로 자정작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딜레마지. 왜냐하면 윤 총장으로는 딜레마가 뭐냐면 제가 볼 때 추론하는 건데 이거예요. 사실은 윤 총장이 처음에 되자마자 윤석열 차단을 중용하면서 절대 다수의 검사들이 등을 돌렸거든. 자기 새끼들만 네. 챙기네? 좀 문제 많은 데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문제 제기들이 왔을 때도 검사들이 동조를 안 해줬다고. 네. 추 장관이 수사 지휘권 발동했을 때도 사실은 그렇죠. 평검사들이 조용했어요. 네. 근데 직무 배제하면서 평검사들이 움직였잖아. 그 얘기는 윤 총장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이 절차가 잘못됐다. 왜 이렇게 거칠게 하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 이후로 윤 총장은 평검사 100%죠? 100%의 평검사가 자기 편에 선거된 거야. 모양새는 대외적으로 볼 때는. 네. 근데 여기다 대고 내용과 상관없이 외형적으로 자기 편을 들고 있는 검사들과 뭔가 각을 세우는 대립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은 거죠. 윤 총장이 개입해서 야 우리가 내부 문제도 자정할 수 있고 사과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걸 보여주자라는 거를 자기의 메시지로 할 거였으면 이 3명을 버렸어야 되는데 기소 다 하고 당연히 원칙대로. 근데 그렇게 못한 상황에서부터 이미 지금 상황이 꼬여버렸다. 지금 윤 총장이 사과한다고 누가 진정성을 인정해주겠어요? 내가 윤석열 청문회 때 얘기를 못한 것 중에 하나 제보를 받은 건데 윤 총장이 사석에서 제보.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의 차이. 수사권 조정이 되잖아. 그러면 경찰 수사는 고기에 비유하더라고. 잡어들 하는 경찰 거고 수사는? 자기는 광어 같은 이제 고거 보정. 경찰 위에 검찰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왔죠. 수사 대상 자체를 그렇게 나눠야 된다고 네, 얘기했고 세상도 그렇게 보는 게 제가 듣기에는 윤 총장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사석에서 한번 되게 화를 냈던 게 있는데 핵심은 2가지였다는 거예요. 첫째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거. 이게 말이 되냐. 두 번째는 수사 지휘권 용어를 폐지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수사 지휘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집요하게 매달렸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법사위였으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검찰 개혁에 대해 반대는 안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불만이 있었다. 국회에서 어떤 입법이 나오면 그건 따르는 게 순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공식적으로 발언은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뒤로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불만이 꽉 차 있었다. 큰 흐름으로 보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숨겨져 있어요. 그렇죠. 저항이고 본질은 특히나 뭐예요? 이 박사님 21년 공덕포차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제일 중요한 각오인 것 같은데. 이걸 빨리 내려야 되는데 무슨 핑계를 걸고 내려야 될까 지금 고민인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한 거 아닌가? 아니 편집은 제가 하니까요. 이거 없앤다고? 저는 뭐 명랑발랄해지자 뭐 이런 한 몇 년 굉장히 불화 막 고단하고 피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좀 명랑하게 나나 잘하자.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도 좀 너나 잘하세요. 이게 이제 신년 뭔 말이야? 각자 다 잘하자 이거죠. 잘하자. 네. 파이팅! 길을 잃었다. 길을 잃었다. 저는 그 카톡에 쓴 문구 욕심 부리면 죽는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욕심을 안 내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욕심이 생겨요. 뭐 돈 욕심도 생기고 뭐 그렇게 따지면 명예 욕심도 생기고 이러저런 욕심들이 자꾸 생겨. 이걸 어떻게 좀 드러낼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드러내죠. 이게. 그게 좀 숙제예요. 그래서 내년은 이제 대선이 이루어지긴 직전이잖아요. 여권이든 야권이든 뭔가 이제 변화가 막 생겨난 주자들이 막 게임을 열심히 펼칠 때 아니에요? 거기에 뛰어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은 별로 안 하고 사는데 주변에서 자꾸 너 안 해?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해요. 근데 뭔가에 대한 욕심으로 뛰어들고 싶은 생각은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그냥 충실하게 뭔가 다른 욕심 덜 내고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자꾸 스물스물 뭐가 자꾸 생겨나서 욕심을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공덕포차를 오래 하시죠. 아니 이 방송을 오래 하겠다는 욕심도 버려야 된다. 욕심을 버리고 공덕을 쌓아야죠. 이제 공덕을. 죽을래? 공덕을 쌓아야지. 여기 변화를 만들어가는 서울 시민들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만들어가는 2020 도시전환랩 프로젝트.